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감 100점 불패 함께합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마감 전략 챙겨볼게요. 오늘 시장은 걱정입니다. 시장이 이렇게 빠져도 되나 싶을 정도로 오늘 장 초반에 낙폭을 확대하는 움직임을 그려갔는데 사실 올라간 걸 생각을 한다면 요 정도쯤이야 라는 생각도 드는 건 사실입니다. 단기간에 가파르게 올라갔던 우리 국내 증시, 오늘은 차익 실현 욕구가 꽤나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시장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만 최근에 출연하는 이 전문가들이 말씀하시기로는 빠질 때가 오히려 조정 시가 기회다라는 시각을 보여주고 계시죠.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섹터와 종목들은 무엇이 있을지 오늘 마감 불패 전략 통해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분위기 살펴보시죠. 현재 2시를 넘어가고 있는 이 구간 코스피 코스닥 1%대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안에서 기술주들 엔비디아, 마이크론 실적 정도가 좋게 나오면서 엔비디아 강한 상승을 보였는데요. 간밤에 뉴욕도 그렇게 큰 폭의 상승을 보이지는 못했습니다만 S&P 500 지수는 또 한 번의 최고가를 갈아치우기도 했었죠. 다만 오늘 국내 증시는 제대로 디커플링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는 2%도 넘는 하락을 보여주기도 했었던 코스피, 그래도 다행히 낙폭을 줄여가는 구간에 올라와 있습니다. 코스피는 3,075포인트, 3,100선은 이탈한 채 움직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787포인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수급 동향 보실까요?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시장을 들어 올렸었다면 어제, 오늘 외국인들은 팔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선물 시장 일제히 매도하고 있고요. 유가증권 시장 안에서 외국인 기관의 4천억 원이 넘는 자금 이탈, 그리고 코스닥 안에서도 외국인들 1,700억 원가량의 팔자, 오늘 개인만이 지수를 방어해주고 있습니다. 선물시장 쪽으로도 외국인이 팝니다. 4거래일 연속의 매도 랠리 이어지네요. 4,500억 원의 현재 매물출에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6만 원 지키기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습이죠. 1.5%의 약세 보여주고 있고요. SK하이닉스 나홀로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30만 원 지금 구간에서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3% 목전에서 현재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간밤에 엔비디아가 4%가량 올라가면서 또 한 번의 최고가, 역사적 신고가를 써냈는데요. 마이크론의 실적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이죠. 마이크론이 지난 3월부터 5월까지의 실적이 나왔는데 어닝 서프라이즈였습니다. 반도체 업계의 실적 바로미터라고 불리잖아요. 그렇다 보니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역시나 그 어닝 서프라이즈 중심에는 HBM이 있었고요. HBM,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한 특수가 지속되면서 HBM의 재고 소진이 굉장히 빨랐습니다. 그렇다 보니 범용 반도체의 가격이 올라갔다는 점, 이번 마이크론 실적의 견인차 역할을 제대로 해줬는데요. HBM이 좋았다는 건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로 이어지는 연결고리 다들 아시죠? 오늘 분위기가 좋습니다.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까지 오늘 빨간불 켜주고 있는데요. 참고로 한미반도체는 TC본더를 SK하이닉스에 독점적으로 납품을 했었는데 최근에 티격태격하면서 마이크론까지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미반도체 지금이 바닥이라면 어디까지 봐야 될 것인지 SK하이닉스와 더불어서 꼭 살펴보실 종목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쉬어갑니다만 역시나 이 메모리 반도체의 풍향계인 만큼 마이크론이요. 그렇다 보니 삼성전자도 앞으로 기대감이 또 커지는 분위기 속에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LG엔솔, 현대차는 오늘 장에서 하락하고요. 어제 드디어 반등의 서막이 올랐을까 싶었었던 현대차는 하루 만에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됩니다. 현재 3%의 약세, 다시 한번 21만 원 선으로 후퇴했습니다. 6위부터 10위에 올라와 있는 종목들의 분위기도 보실까요? 네이버가 오늘 많이 빠지죠. 카카오 네이버 8%, 9%가량의 급락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단기간에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AI의 수의 대표주자로 거론되면서 카카오 네이버 정말 미운오리 새끼였었던 종목들의 강세가 연출이 됐었는데요. 어제 한국은행에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경고의 목소리를 내놓으면서
그리고 정책에 대한 수혜 아직 시작이 안 됐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카카오, 네이버 쪽으로 오늘 자금 이탈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이버 8%의 약세, 26만 원 선에서 거래 이어가고요. 방산주 정도가 좋네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1.2% 상승. 참고로 나토에서 지금 회원국들이 5%가량의 방위비 올릴 것으로 합의가 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역시나 방산주 모멘텀 살아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에 올라와 있는 종목의 흐름도 살펴보실까요? 자, 오늘 지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까지 살펴봤고요. 코스닥 보실게요. 코스닥 안에서의 종목들. 오늘 확실히 코스닥 쪽으로의 분위기도 심상치 않습니다. 최근에 분위기가 살아났나 싶었었던 2차 전지단 다시 밀리죠.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큰 폭의 하락은 아닙니다. HLB도 3%의 약세, 그리고 최근 순환매격으로 로봇주 쪽으로 매기가 다시 한번 들어가는 모습이었으나 레인보우 로보틱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약세입니다. 3.8% 하락 보여주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에 올라와 있는 종목들의 추이도 보실까요? 파마리서치 정도가 오늘 좋습니다. 확실히 인적 분할 이슈, 노이즈는 있었지만 계속해서 리쥬란 힐러에 대한 그 성장에 대한 기대감 속에 내달리는 종목이죠. 현재 0.7% 상승, 휴젤이 한 1%대 약세권에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분위기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빠질 때 또 우리 투자자들은 걱정이죠. 지금 내 종목이 수익을 보고 있다면 챙겨야 될 때일지, 손실이라면 지금 자리 추가 매수를 해야 될 때일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민이 많은 시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계좌 고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감 100점 불패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또 한 번 기회의 시간이 오고 있는 걸까요? 오늘도 여의도 승부사 통해서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전략과 종목들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제 쪽의 전문가님부터 먼저 만나보시죠. 오늘 목요일에는 민주 전문가님 또 한 번 나와주십니다. 계좌가 예뻐지는 매매라고 하는데 예쁜 종목들 정말 또 저희가 가져가고 싶잖아요. 오늘 또 어떤 종목 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그럼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드디어 좀 급락이 나왔습니다. 급락이 나올 때 좀 매수를 해야 하나 싶기는 하지만 오늘 급락은 조금 깊이가 깊어서 우려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요. 그래도 현 구간에서는 조금씩 낙폭을 줄여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 오늘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잠깐 미국 증시를 살펴보자라고 한다면은 일단 미증시는 혼조세로 마감되었죠. 사실 오늘 같은 시장은 이렇다 저렇다 할 재료는 딱히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틀간 급등한 지수가 숨고르기 나오면서 미증시도 이렇게 마감이 되었고요. 그래서 국내 증시 또한 이제 최근에 급등한 부분에 있어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3천선을 좀 지지를 잘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 급등에 따른 이런 피로감에 있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엔비디아는 AI뿐만 아니라 로봇 시장에서도 강자로 자리를 할 거다라는 발언과 함께 시총 1위 자리를 다시 되찾으면서 엔비디아를 비롯한 마이크론 실적과 함께 호실적과 함께 장 초반에 좀 강세를 보여주면서 지수가 어느 정도 탄력성을 좀 보여주는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좀 빠지는 시장이긴 하지만 오늘 같은 시장에서 오히려 잘 감아가면은 오히려 상승장에서는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분위기의 시장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위기가 기회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조정이 시작은 하니까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은 기회다라는 말씀 드려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 좀 눈여겨보셨던 섹터도 받아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보셨던 섹터 어느 쪽일까요? 네, 바로 반도체입니다. 오늘도 이제 반도체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앞서 오늘 장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미국발 반도체 시장의 긍정적인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마이크론 호실적도 그렇고 엔비디아의 발언도 해서 오늘 주가가 반도체 주가 좀 상승 흐름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SK 하이닉스 비롯해서 이제 HBM 관련주들 그리고 이쪽으로 납품하는 PC본더 상위 종목들까지 좀 좋은 흐름 보여줬었는데 삼성전자는 좀 빠지긴 하죠. 그래서 이제 좀 아쉽긴 하지만 하이닉스가 어느 정도 힘을 내주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지수 자체는 요즘 코스피가 많이 올라오게 힘을 써준 그런 섹터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방산, 반도체, 원전, 조선 이쪽이죠. 그래서 최근에 반도체에 대한 그런 긍정적인 이야기에 있어서 주가를 많이 끌어 올려준 그런 부분인데요. 오늘로서는 이제 종목들이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신고가 종목들에서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방산, 조선 원전 섹터들의 그런 탄력이 둔화가 되면서 지수가 좀 파란불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즘하고 이제 작년 말부터 이제 시장이 이런 사이클을 돌고 있는 것 같아요. 원전 방산이 좀 올라와주면 반도체가 좀 소외가 되고, 조선 방산이 이제 조용해지면 반도체가 좀 좋아지는 이런 사이클을 좀 계속해서 돌려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튼 자체적으로 끌고 가는 중심 섹터 위주로 좀 전략을 짜는 게 분명하다라고 보고 있고, 사이클은 계속해서 돌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하이닉스 위주로 시장이 다시 반도체 쪽으로 움직이는 부분도 있고, 일단 오늘 같은 경우 탄력이 조금 떨어지는 시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상위권에서 매매를 하는 것보다는 저가권에서 올라오는 그런 종목들을 담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마이크론 호실적과 함께 반도체 웃고 있습니다. 반도체 짚어주셨고요. 그럼 그 안에서 어떤 종목 보셨을지 궁금한데요. 어떤 종목 꼽아주실까요? 네, 오늘 반도체 관련 종목은 바로 미래 반도체인데요. 일단 한미 반도체도 오늘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지고 있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한미 반도체는 이미 이제 하이닉스가 움직일 때 좀 따라서 움직이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이미 좀 많이 올라온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바닥에서 좀 가지고 간다라고 한다면은 미래 반도체를 또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일단 반도체 관련주들 바닥에서 좀 탄력 좋게 나타나주는 종목들도 좀 있고 하니까 미래 반도체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한번 볼게요. 주봉상으로 봐도 이미 저점 찍고 올라오는 부분이죠. 일봉 봤을 때도 이날이 이제 슈팅 기준을 기점으로 해서 조정을 좀 준 이후에 이제 거래량 동반하면서 같이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미 반도체도 굉장히 최근에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반도체도 함께 봐주시면은 오히려 지금 이 기준봉이 한번 이렇게 슈팅이 나와줬기 때문에 더 탄력성 있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미래 반도체도 확실히 좋지 않을까 해서 오늘 미래 반도체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K 하이닉스와 밸류체인으로 묶이는 한미 반도체 그리고 미래 반도체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첫 번째는 반도체 sek터 짚어주셨고요. 두 번째로 보셨던 섹터는 또 어딜까요? 네, 두 번째 섹터는 바로 미용기기입니다. 일단 오늘 말씀드렸다시피 딱히 막 큰 이슈가 없었어요. 반도체 2차 전지 외에는 뭐 크게 시장에서 그렇게 반영이 되어주는 그런 시장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움직였던 종목을 보자라고 한다면은 그리고 앞으로 조금 더 봐도 좋을 종목이 이제 미용기기를 봐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용기기 섹터 쪽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일단 최근에 한국 화장품 업종의 그런 실적 개선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 일단 정말 많이 좋아졌죠. 중국 쪽에서의 이제 소비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는 부분에서 중국과 긍정적인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K 미용기기 이쪽으로 지금 현재 하반기 가면 갈수록 소비주 단에서 미용기기를 또 빼놓을 수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 오늘 뭐 파마 리서치, 휴젤, 뭐 원택도 그렇고 좀 큰 상승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장으로 좀 잘 가는 종목들 보면은 이쪽으로는 이제 굉장히 꾸준히 잘 가는 그런 종목들이거든요. 최근에 이제 정책 관련주들의 행보로 이제 약간은 좀 조용했었다가 지금 다시금 부각 받을 때가 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조금씩 올라오는 부분도 있고 그 와중에 이제 꾸준히 올라오고 있었던 섹터가 이쪽이었던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적으로도 이제 확실히 한국 의료 미용기기에 관심이 많이 보이고 있는 만큼 미용기기뿐만 아니라 뭐 뷰티나 푸드 이렇게 소비주 단으로 확실히 하반기 가면 갈수록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의 소비 회복세 그리고 이 해외 매출 쪽에 숫자가 찍히고 있는 미용기기 쪽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럼 그 안에서 옥석 가리기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 보면 좋을까요? 네, 저는 바로 원택입니다. 네, 원택은 이제 제가 몇 번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정말 꾸준히 올라가는 그런 종목이죠. 최근에는 이제 태국 중심으로 올리지오 매출 확대 전망이 보여지고 있고요. 5월, 6월에 이제 태국에서 신규 마케팅 행사를 마쳤고, 이제 국내 또한 7월 1일부터 신규 브랜드 모델 마케팅을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이제 미용 시술 입지가 확실히 확대가 될 전망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지난해는 이제 브라질 매출이 좀 부진했었어요. 올리지오 X를 이제 여기서부터 판매를 하면서 좀 매출 회복세를 보여줄 전망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미국 그리고 일본 또한 견조한 실적이었지만 최근에 이제 대만이나 인도네시아 쪽에서도 인증을 획득하면서 하반기 실적이 이제 성장이 기대가 되는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이 시점에서 고려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하반기 모멘텀까지 바라보자라고 한다면은 지금도 확실히 매수해도 나쁘지 않은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원택 같은 경우에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꾸준히 올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하반기까지 노려볼 만하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고 지금 완벽한 V자 반등으로 열심히 올라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휴젤이나 파마 리서치 또한 계속해서 같이 꾸준히 올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담고 가셔도 확실히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용기기 안에서 원택 말씀해 주셨습니다. 올리지오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죠. 하반기에 또 기대해 볼 수 있다. 신규 진입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번에 주셨던 종목 AS 한번 요청해 드려보도록 할게요. 저번에 이 포시스 주셨는데 바로 또 목표가를 달성해 줬습니다. 3,100원 달성했고요. 공략하자마자 13%의 수익률을 또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 포시스는 지금 어떻게 저희가 전략들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또 포시에스가 다음날 이제 목표가를 달성해 줬습니다. 단 하루 만에 큰 상승률을 보여줬는데요. 일단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시에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 슈팅 구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계속해서 이제 거래량 없이 횡보하다가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빵 떠졌고 다음날 이제 3,200원 구간 터치하고 쭉 빠지는 부분에서 이제 좀 마감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좀 빠지고 있긴 하지만 목표가에서 일단 1차적으로 수익 보셨으면은 잠깐 눌려가는 부분에서 2차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추세적으로도 아직 모멘텀이 남아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주봉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바닥을 다져줬다가 이날을 기점으로 이제 다시 시작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도 조금씩 담아가는 전략으로 가져가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승 추세에 조금 더 남아있다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포시에스 눌릴 때 재진입도 권장해 주셨는데요.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종목도 바로 받아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승부수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종목은 바로 위드텍입니다. 위드텍이 이제 최근에 국내 최초 고리 원자력 발전소 1호기 해체 가능성이 이제 이슈로 부각이 되면서 관련 원전 기업들이 부각을 받고 있었는데 일단 원전 해체 관련주로 묶여서 같이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장 자체가 일단 500조 시장이고 전 세계에서 지금 해체해야 할 원전이 대략 100개라고 한다면은 해체가 완전히 완료된 게 이제 2개 정도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그럼 나머지를 해체를 해야 하는데 지금 해체율이 2%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또 이제 젠슨왕이 최근에 이제 AI 개발에도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 해도 지금 전력이 지금보다는 10배 이상 있어야 된다라는 발언을 했죠. 그렇게 해야 운영이 된다라는 부분인데 지금 정비를 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오래된 원전을 또 해체를 해야 하겠죠. 관련된 기업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관련된 기업들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미드텍은 이제 원전, 연구, 해체 관련 이런 장비를 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동형 원전 해체 그리고 이제 방사선 폐기물을 분석하는 시스템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시스템을 가지고 제공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라고 보고 있고 방사선 반도체, 원전 디스플레이 공정 오염물을 이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부분도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심은 원전 해체에 있어서 이제 관심을 받고 있는 부분에서
또 그렇고 방사능 쪽으로 이제 농도, 뭐 강도, 농도에 대한 그런 강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제공하는 부분인데 여러 기술력을 일단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일단 반도체랑도 엮여서 움직여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료가 일단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차트만 봐도 지금 매수하기 굉장히 좋은 위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번 차트 같이 보도록 할게요. 차트 보시면은 지금 이제 주봉상으로 윗꼬리단 양봉을 좀 형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봉을 봤을 때도 지금 포시했으니까 다시 보도록 할게요. 미드텍. 미드텍 다시 일봉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드텍이 이날의 기점으로 한번 쭉 올려주고 다시 빠졌어요. 그렇지만 이제 추세 자체가 상승 추세로 계속해서 이어서 가고 있는 부분이고 그 전에도 봤을 때 수렴하는 부분들이 몇 번 찍혔었죠. 이후에 이제 추세가 전환이 되는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주봉상으로 봤을 때도 최근 들어서 이제 거래량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일단 계속해서 물량이 잘 모아져서 가고 있었던 부분에서 지금 이제 진입을 하면은 확실히 추후에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가에서 매수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현재가 이하에서 매수를 해주시면은 1차적인 목표가는 11,500원까지 제시를 해드릴 수 있겠고요. 손절가는 7,5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원전 해체 시장 안에서 위드텍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전문가님, 저번 주에 이 전용 전문가님께서 전혀 긴장이 안 된다라고 쐐기를 한번 박아주셨거든요. 오늘 한번 반격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영우 전문가님께 오늘도 한마디 먼저 넣어주신다면 뭐라고 말씀해 주실까요? 네, 저번 방송에서 이제 긴장이 전혀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 정말 잘 들었습니다. 네. 근데 벌써 제가 하루 만에, 이렇게 많은 수익률을 내고 있는데 빨리 쫓아와야 좀 재미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빠르게 쫓아와라라고 다시 한번 당부를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주 전문가님께 말씀 들어봤고요.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했습니다. 자, 오늘의 승부수 종목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위드텍 말씀해 주셨죠. 자, 이 원전 해체 시장에 오늘 집중해 줄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제 고리 1호기의 원전 해체 안건이 올라오면서 원전 해체 시장, 500조 시장이 열리냐가 달려있는 문제이기도 하죠. 그러면서 위드텍 말씀해 주셨는데요. 목표가 11,500원, 그리고 손절가 7,500원 주셨습니다. 자,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원전 해체 시장이 얼마나 올라가고 또 커질 수가 있을지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전 해체 시장 계속해서 눈여겨봐 주시죠. 네, 이어서 우리 전영욱 전문가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의 마이너스 인생은 없다 말씀 주셨는데요. 다들 아시죠? 우리 끼룩 전문가 전영욱 전문가와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민주 전문가님이 빨리 따라오래요. 일단은 여전히 긴장은 좀 되지 않는 상태고요. 네. 이제 뭐 수익률은 좀 낮지만 원래 사자가 사냥을 할 때는 좀 기다렸다가 가는 법이죠. 이 부분을 좀 전달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자가 사냥을 하기 위해서 지금은 기다리는 때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좋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시장이 쉬어간다라고 보기에는 오늘 좀 골이 깊었어요. 이건 조정일까요? 그러니까 제가 지속적으로 이전부터 시장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였냐면은 결국에는 이런 시장이 좀 반복될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전에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었지만 그때 당시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런 시장이 반복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결국은 순환매 장세에서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매물출회가 나오는 시점이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슈로 보자면은 사실상 지수가 홍콩항생을 제외하고 나머지 아시아 증시는 나름 괜찮은 모양이거든요. 근데 사실 뭐 해외 쪽에서 큰 이슈가 나온 것도 없습니다, 오늘. 전형적으로 그냥 이런 장세가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나라 아시아 증시나 미국 선물도 괜찮은데 홍콩항생 제외하고요. 그래서 악재가 있어서 밀린다?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나마 이슈를 좀 가져와 보자면 트럼프에 대한 발언이 어느 정도 있다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이 뭐냐면 파월을 교체해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이 나오고 있었죠. 이 부분이 또 장중에 좀 뉴스가 나왔었는데 이게 사실 우리가 빠질 만한 것을 좀 설명하기에는 좀 부족한 느낌이 든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동안 쭉 많이 오른 상태에서 좀 쉬어가는 타이밍으로 좀 보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집중해봐야 할 거는 사실 날짜를 좀 집중해봐야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게 이 두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사실상 오늘이 상반기 마지막 날이다. 네, 다음 주 월요일도 있겠지만 사실상 오늘이 또 목요일이기 때문에 거의 상반기 마지막 날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상반기 투자 수익을 좀 확정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매물이 제법 나오는 날이 됐다라고도 또 포함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면에 내일부터는 사실 왜 오늘이 마지막이다라고 이제 상반기 마지막 날이다라고 말씀을 전달해 드렸냐면 내일부터는 결제 기준 하반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기가 달라지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보자면은 우리는 오늘 같은 경우에서는 매도 우위가 될 수 있는 날이고 내일 같은 경우에서는 대기하던 자금이 좀 들어올 수 있는 그 자금 중 일부가 좀 유입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또 시장을 해석해 드리자면은 반등의 구간이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전에 머니마스터 3부 시장 이야기할 때 지수가 빠지는 것도 괜찮지만 반등을 하는 시장이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지수가 우리가 계속 상승을 했었을 때 이전에 2020년, 2018년부터 2020년, 21년 사이를 봤을 때 사실 종목별 양극화가 굉장히 심했었거든요. 그런 이유로 봤을 때도 사실 과거를 봤을 때 지금도 계속 많이 올라갔잖아요.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일어나는데 사실상 반등의 장세가 더 좋은 게 차별화 장세는 지수가 올라갈 때 계속 차별화 장세로 올라가는데 반등을 주는 시점에서는 모두가 다 같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게다가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결제 기준 하반기가 되기 때문에 내일 우리가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자금 중 일부가 유입될 수 있고 여기서 반등을 줄 때 우리는 오히려 오늘 종가 베팅을 해도 나쁘지 않은 날이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나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중간 배당을 앞두고 나서 종목별 등재를 피하는 경우에 배당락을 보고 들어간다는 매매 이런 부분이 좀 있긴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수급 요인이 좀 있긴 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일부 영향을 좀 준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재료가 뭐 마이너스 50포인트를 막 내릴 정도다 이런 큰 이슈는 아니다. 그냥 많이 올라서 좀 쉬어야 하는 구간이니까 좀 내렸다라고 좀 인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목요일 위클리 만기와 겹치면서 좀 변동성이 좀 커진 걸로 보고 있고 아무래도 코스피는 어제까지 사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ADR 120 지수까지 올라갔을 때가 거의 좀 과매수권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조심해야 될 게 코스피는 어제까지 사실 과매수권이었습니다. 그래서 매물이 나올 만한 상황이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큰 추세가 바뀌었다기보다는 사실 수익을 확정 지으려는 투자자들 입장이 많이 반영된 그런 시장인 것 같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많이 오른 종목 중 뭐 그런 중심으로 이제 매도가 좀 이루어지지 않나. 예, 그래서 단기 변동성 구간으로 좀 인식을 하면 될 것 같고 이럴 때 또 기관이 받아내는 종목들이 있긴 하거든요. 그런 종목들을 잘 또 이제 포트폴리오를 좀 추려가지고 간추려서 좀 보관을 했다가 또 차분함도 좀 필요한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오늘 시장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또 시황 이야기는 제 무료 정보방에서 또 이야기를 해드릴 테니까 그때 잠시 후 또 장 마감 때 말씀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루할 틈이 없네. 오늘의 한마디로 주셨는데요. 진짜 맞는 것 같습니다. 시장의 단기적인 변동성이 커진 자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하지 말자. 종가 베팅도 가능한 때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전영 전문가 관심 섹터 어딜까요? 오늘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전기차나 배터리 쪽으로 관심을 기울였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전기차 배터리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소식이 있긴 해요. 닝더스타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이 사실상 세계 전기차 배터리 점유율 1위거든요. 그런데 그 기업이 닝더스타이라는 기업이랑 인도네시아랑 60억 달러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 프로젝트를 착수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인도네시아 에너지 광물자원부 장관도 전기차 프로젝트 기공식에 참여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광산 채굴 아니면 뭐 재련소나 고압산 진출 이런 공정 부분까지도 사실 전구체나 양극재 부분까지 통합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또 배터리 하면은 LG에너지 솔루션은 사실 빠지게 됩니다. 그 자리를 메우는 게 중국 기업이거든요. 제가 머니마스터 3부 할 때도 항상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였냐면은 우리나라 배터리 관련해서는 사실 도요타나 중국 시장을 거의 따라잡을 수가 없을 만큼 사실상
많이 발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서도 우리나라 시장이 많이 빠지는 것도 사실 이전에 우리가 3년 동안 에브리싱 랠리에 참여하지 못했던 이유도 이런 기술력 부분에서 있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에서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빠지고 중국이 편입이 됐거든요. 사실 그냥 전기차 배터리 관련해서 놓고 보면은 중국 쪽이 훨씬 우위에 서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인도네시아 쪽이나 미국 쪽이나 신경 쓰고 있는 게 전기차 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력이나 수주 자체는 중국이 뛰어나긴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가 있잖아요. 완전 주행이나 아니면은 뭐 전기차 관련해서 아직 걸어야 될 길이 굉장히 많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에서도 완전 자율주행 그리고 전기차로 승부수를 띄우고 있는 것도 맞고, 국내 증시 또한 순환매 장세 속에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또 2차 전지가 많이 올라왔었거든요. 이거를 딱히 우리가 봤을 때 우리나라 장세 자체가, 제가 그래서 항상 우리 장세를 인식을 하고 나서 매매를 해야 된다는 이유가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 또한 순환매 장세 속에서 어제 같은 경우 2차 전지나 삼성전자에 대한 반등, 이런 종목군들이 다시금 올라오고 있는 것도 모습이 확인되는데, 순환매 장세 속에서는 단기적으로 지켜봐야 할 섹터가 저는 전기차 관련주라고 보고 있어요. 오히려 전기차 관련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배터리 관련해서는 시장을 계속 지켜봐도 되는데, 전기차 관련 배터리 시장을 봤을 때는 우리는 단기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제도 자동차 말씀 주셨죠. 현대모비스 언급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배터리입니다. 배터리 안에서의 관심주는 어딜까요? 아무래도 세아 메카닉스가 좀 더 눈에 띄고 있는 모습이에요. 세아 메카닉스 같은 경우에서는 제 무료 정보방에서도 이미 상한가 먹고 나서 또 진입해서 오늘 갭 상승해서 또 공략을 한 다음에 2번 요리해 먹은 종목이거든요. 근데 여전히 모멘텀은 살아있다고 보는 게, 세아 메카닉스 같은 경우에는 LG엔솔 이제 ESS 에너지 저장 장치라고 하죠. 이 ESS 시장에 대한 본격 진출 속에서도 반사이익 이익으로 상승 추세에 돌입을 했다, 전형적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아 메카닉스 같은 경우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 부품 공급 계약을 같이 하고 있고, 그래서 세아 메카닉스가 올해 1,900억 원 누적 매출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 주가가 올라온 배경도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한 거기 때문에 지금 뭐 ESS 프로젝트 자체가 북미 재생 에너지 확대 그리고 전력 인프라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중대형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전에 세아 메카닉스가 로봇이나 정밀 다이캐스팅 쪽에서도 신규 시장으로 진입을 할 예정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호재성으로 작용하고 있는 데다가 ESS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한다,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지금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것도 세아 메카닉스가 하방에서 상승 추세로 돌입을 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메카닉스 말씀 주셨고요. 두 번째 관심 섹터는 어딜까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반도체를 빼먹을 수 없을 것 같아서 반도체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 시장에서, 제가 시장 이야기했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강세주에서 소외주 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굉장히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 무료 정보방에 들어와 계신 분들은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관과 외국인 누적 순매수 쪽으로 봐야 될 텐데, 이전에 주도 섹터가 좀 다르게 소외 쪽으로 움직이는 그런 쪽에서 사실 반도체가 그렇게까지 각광을, 물론 반등은 줬지만 각광을 크게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시장이 살아날 때 가장 중요한 건 주도 섹터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 즉 삼성전자에 대한, 지금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 비중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반도체 장비주 쪽에 장기적인 관심으로 좀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수요와 공급 말고 기술 진화에 따라 장비 교체 수요가 지속되기 때문에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서도 국내 증설이나 미국, 유럽 현지 공장 확대, 이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각광받는 게 또 반도체 장비 쪽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봤을 때도 사실 이제 우리가 반도체 쪽을 봐야 하는 쪽이 맞지만, 반도체 분야로만 쭉 가는 게 아니라 쌍두마차로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을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 뭐 검사 기술력이나 아니면 2차 전지 쪽으로 엮이는 자동차 산업에도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업체, 이런 쪽에 반도체랑 2차 전지 이렇게 엮여있는 종목을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반도체 말씀 주셨습니다. 이제 소외주들 안에서 답을 찾아봐야 되는 때라고 말씀 주셨는데, 반도체 안에서의 관심주는 어딜까요? 저는 DIT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DIT 같은 경우가 레이저 기술이나 AI 딥러닝 기술까지 이제 접목해서 산업 분야에 대한 품질 향상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기업 중 하나거든요. 게다가 여기다 AOI 기술까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나 2차 전지, 디스플레이 쪽으로도 쌍두마차로 갈 수 있는 그런 종목 중 하나인 거죠. 그래서 디스플레이 쪽에서도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게 디스플레이 OLED 검사 장비, 레이저 커팅, 게다가 2차 전지 쪽에서도 자동차 산업 검사 장비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해 가고 있죠. 저는 이런 반도체 기업은 굉장히 괜찮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이 살아갈 때 쌍두마차에 대한 섹터로 동시다발적으로 가줄 때 그때가 가장 좋은 종목을 발굴해낼 수 있다. 그런 종목이 대부분 이제 또 대장격으로 가기 때문에 저는 DIT라는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도체 내에서 관심 주는 DIT 받아봤습니다. 이어서 우리 전영욱 전문가의 승부주 받아봐야 되는데요. 그 전에 우리 AS 가볼게요. 지난번에 주셨던 고영이요. 약수익 나고 있다가 지금은 좀 밀립니다. 어떤 전략 유효할까요? 일단 고영이라는 종목 자체가 이벤트가 몇 가지 있죠. 7월 일본 PMDA 인증 목표에 대해서는 여전하다. 게다가 이제 이 고영 같은 경우에서도 여전히 모멘텀이 살아있는 것도 어쨌든 간에 병원에 고영에 대한 제품, 즉 미국 SAB 병원의 첫 설치가 또 예정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쪽으로 봤을 때도 일본에서도 승인받고 다각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다방면으로 봤을 때는 사실 미국이나 유럽 시장 진출하고 또 동남아권까지 진출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도 좀 작용되고 있고 고영이라는 종목 자체가 오늘은 좀 약세를 보이고 있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워낙 튼튼한 종목에서 다른 종목 7%, 10% 하락을 맞이할 때 고영이라는 종목은 그나마 꽤 잘 버티고 있는 종목 중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게다가 오늘 외국인에 대한 이제 매도세가 좀 이어지고 있긴 하지만 다시 내일 지나서부터는 고영이 제대로 다시 한번 또 주가가 상승을 펼치지 않을까 이렇게 또 예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리뷰 들어봤습니다. 고영, 지금 자리 여전히 괜찮다라는 관점으로 말씀 주셨고요. 자, 오늘의 종목 받아보겠습니다. 우리 민주 전문가 이겨야죠. 어떤 종목일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또 민주 전문가가 도발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또 지금은 아직까지 잠자고 있는 사자 역할이기 때문에 제가 또 이제 눈을 떠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천주는 에노토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노토크 같은 경우에는 좀 빠르게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꾸준히 봐야 되는 종목 중 하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장 속에서 조정을 받고 제가 이전에도 이스라엘, 이란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었을 때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종목 중 하나가 원전 관련이라고 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서도 우진엔텍 같은 경우에서는 하락장에서도 그나마 반등 주는 종목 중 하나였고요. 이전에 트럼프가 원자력 활성화에 대한 행정명령 추진, 게다가 그에 따른 상승이 있었는데 사실 원전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기대감은 저는 여전히 대한민국 국내 시장에서 살아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전에 뭐 국내 시장에서 조방원 쪽으로 조선방산 원전 쪽으로 갔다라고 한다면 조선은 그나마 불씨가 약간씩 꺼지긴 하지만 원전은 계속 살아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게다가 에노토크 같은 경우에서는 원전용 액추에이터를 국산화했고 원자력 산업 확장에 따른 수혜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죠. 게다가 전동 액추에이터 그리고 감속기 같은 경우에서는 발전소나 경주상 그리고 가스 설비 석유화학 플랜트까지도 쓰이고 있기 때문에 이전에 말씀드렸던 DIT처럼 쌍두마차로 갈 수 있는 그런 섹터로 많이 엮이고 있다. 그래서 원전 전동 액추에이터를 국내 유일하게 또 양산하고 있기 때문에 원전 투자 확대한다는 그런 이제 기대감, 게다가 거기다가 실적 개선 수혜까지도 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종목 중 하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통해서 에노토크 차트를 한번 같이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화면을 함께 같이 보시면은 사실상 이전에 상승분을 좀 높게 줬었죠. 그래서 갭 상승해서 음봉으로 마무리를 했지만 저는 오히려 지금 같은 구간이 우리가 장기적인 목표로 볼 수 있는 구간 중 하나다라고 보고 있어요. 일단 시가 부분은 좀 지지를 해주고 있는 모양이긴 하나 그 시가에 대해서 절반 이상까지 떨어져 왔었거든요. 제가 여러분들 뭐라고 했습니까? 기준봉 하나 형성되고 나서 절반 이상까지 떨어졌을 때 여기서 매수 들어가고 사실상 여기서도 매도할 수 있었어요. 세아 메카닉스처럼 2번 요리해 먹을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시가가 아니라 절반 이상, 기준봉 대비 절반 이상까지 뚝 떨어진 건 아니지만 그 근처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추가 매수 잔량을 좀 남겨놓고 난 뒤에 오늘 매수가는 현재가 이하로 매수하시고 목표가는 9,100원 그리고 손절가는 6,100원 기준봉 대비 시가보다 약간 낮은 6,1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전 전동 액추에이터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하는 기업이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에너토크 좀 넉넉한 기간 들고 가져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표가 9,100원, 손절가 6,100원, 전영욱 전문가의 종목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두 종목도 받아봤습니다. 민주 전문가님께서는 위드텍 그리고 영욱 전문가님은 에너토크 주셨죠. 둘 다 또 원전 안에서 주셨는데요. 두 전문가님의 견제가 상당합니다. 이 두 종목도 팽팽하게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지 함께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의도 승부사였습니다.
네, 마감 100점 불패 함께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점 여의도 증권가에서는 어떠한 종목들 그리고 시장에 대한 이벤트들 주목하고 있을지 오늘 IBK투자증권 정경민 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 이렇게 나오신 첫날 네. 시장의 분위기가 좋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네. 3,100선의 축포를 터뜨렸던 코스피가 오늘은 장초반에 골이 깊었거든요. 오늘의 흐름을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 뭐 저는 굵고 짧은 조정이 기다렸던 조정이 좀 비슷하게 좀 나왔다라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시장이 굉장히 에너지가 있다라는 게 느껴지는 게 뭐 장중 조정으로 낙폭의 대부분 한 절반 이상의 낙폭을 좀 줄여내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 기관들도 선물을 좀 담아내면서 변동성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뭐 본격적인 차익 실현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장의 에너지 또 시장의 추세 이런 것들을 꺾어내기보다는 그냥 단편적인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던 종목들 위주의 차익 실현 정도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 면에서 이번 조정은 좀 굵고 짧게 지나갈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시장의 뭐 속도는 모르겠습니다만 방향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속도에서의 지금은 덜컹 이미지, 네. 방향으로 봤을 때는 올라감을 말씀 주신 건데 방금 여기서도 힌트를 얻어볼 수 있겠습니다. 잘 갔던 종목들, 섹터들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돼서 그렇다 보니 우리는 이제 소외주들 쪽으로 눈길 주기 해볼 때라고 보세요. 일부는 이제 그 정도는 나오겠습니다만 이제 이 주도주라는 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품격이 있고 기본적인 에너지가 좀 있기 때문에 조선, 방산, 원전 이 부분은 그 나름대로 그러니까 해외 시장과 연동이 돼서 지속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좀 갈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지고요. 이제 소외주라고 이제 볼 수 있었던 대표적인 게 이제 삼성전자, 뭐 자동차 뭐 이런 쪽인데 예. 아무래도 뭐 제가 이제 제도권에 있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해외 주식에서 이제 국내 주식으로 유턴하고 있는 이제 그런 자금들에 대해서 너무 많이 올라 있고 너무 좀 부담스러운 그런 종목으로의 공략은 조금 꺼려지기 마련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자금들이 삼성전자와 자동차 이런 쪽으로 좀 스며드는 그런 현상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쪽도 이제 뭐 실적 시즌을 맞이해서는 뭐 조금의 그런 변화는 생길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으로 봤을 때는 저는 뭐 3,000선이 지지가 되는 그런 새로운 모습으로 네. 아마 이제 3분기에 뭐 그런 더 좀 강한 그런 모습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과 방산, 원전 대장주들의 품격이 있기 때문에 잘 갔던 주도주 그 안에서의 계속해서 흐름은 이어질 것이라고도 좀 봐주셨는데 최근에 2차 전지단에서의 반등이 나옵니다. 물론 오늘은 쉬어가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진짜 2차 전지 지금 자리 이제 볼 때가 됐을지도 궁금하고요. 네. 너무 길게 쉬었잖아요. 올라간다 해도 뭐 짧게 하루 이틀의 반등 정도였었는데 이제는 좀 달라졌을까요? 저도 좀 긍정적인 말씀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 2차 전지가 이제 뭐 반등에 본격적으로 나섰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여러 가지 좀 충족돼야 되는 그런 조건들이 다소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2차 전지 쪽의 반등은 전고체 쪽에 있어서의 좀 단편적인 반등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나 레이크 머티리얼즈 뭐 이런 전고체 배터리의 대표적인 그런 종목들은 단기적인 매매 포인트는 충분히 나올 것 같아요. 네. 지금 추격을 해보셔도 충분히 매매 포인트는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볼 수 있는 뭐 LG 에너지 솔루션, 뭐 삼성 SDI부터 이런 이 대장주들 지표가 되는 그런 종목들은 아직도 넘어야 될 그런 또 확인해야 될 그런 변수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시거나 혹은 어차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2차 전지도 좋지 않고 그리고 시장이 좀 반등을 하는 그런 부분이라면 다른 쪽으로 뭐 일부 종목 교체도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뭐 반등 트리거는 저는 일단 실적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 모습을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악재가 나오더라도 더 이상 밀리지 않는 모습. 주식 시장에서 우리가 저점을 판단하는 거 있어서는 악재가 나와도 더 이상 빠지지 않으면 우리가 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호재가 나왔는데 더 이상 오르지 못하면 고점이라고 우리가 이제 심리적으로 파악을 하듯이 이번 분기 그리고 3분기 정도까지는 어쨌든 하향 안정화되는 그런 이제 실적들을 확인을 한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뭐 밸류에이션 콜이나 저점 매수를 통해서 2차 전지 심리가 조금씩 개선되는 그런 포인트를 좀 기대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뭐 아직도 이제 전기차의 수요 또 IRA도 있죠. 또 중국 업체와의 경쟁, OEM 재고 뭐 이런 변수들이 굉장히 많이 상존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조금 이 지표 종목들에 대해서 좀 기다려야 된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단편적으로 뭐 전고체 같이 스팟으로 나오는 그런 매매 포인트만 좀 이용해 보는 그런 차원에서만 2차 전지에 좀 머물러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무거운 말씀도 같이 네.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바닥을 다지고 있다고도 네.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실적 하향의 안정화가 보여진다면 그때는 2차 전지단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말씀 주셨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하시네요. 일단 전고체 정도는 네. 괜찮다. 그럼 전고체 안에서의 종목도 하나만 말씀 주세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과 레이크 머틀 두 종목이 이제 거의 방향성이 동일하게 좀 움직이거든요. 근데 네. 먼저 스타트를 끄는 게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기 때문에 매매로 좀 이용을 하신다면 역시 먼저 움직였던 선행 종목을 가지고 매매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은 진짜 오늘 2차 전지가 뭐 쉬어가는 분위기 속에서도 굉장히 분위기가 좋습니다. 장중에 17% 급등도 보여줬고 현재도 6% 상승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종목에 대한 흐름 챙겨보시기 바라겠고요. 반도체 질문 들어가 볼게요. 팀장님, 반도체는 이제 진짜 시작된 거 맞죠? 삼성전자는 오늘 쉬고 있습니다만 SK하이닉스가 이제 간밤 마이크론 실적 버프로 네. 잘 갑니다. 진짜 이제 SK하이닉스는 30만 닉스 바라보면서 대응을 해보면 될지 궁금하고 보유자들의 영역일까요, 하이닉스? 하이닉스는 일단 뭐 라운드 넘버 30만 원 전후에서는 손바뀜이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나 이제 기관과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이번 이제 반기 실적 확보를 위해서라도 30만 원 전후한, 그러니까 물론 이제 미국에서 엔비디아나 뭐 AMD 쪽에서의 뭐 폭발적인 이제 그런 상승이 나오지 않는다면 한 번 정도는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이제 충분한 그런 위치에 있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좀 아쉬운 점은 이제 SK 하이닉스 단의 그런 이제 밸류 체인이 생각보다 그렇게 자극을 많이 못 받고 있다라는 점이에요. 그런 점을 봤을 때는 이게 이제 지표 종목들 말씀드렸었던 엔비디아나 AMD나 뭐 SK 하이닉스 요 단에만 좀 아직까지는 반도체 투자 심리가 좀 머물러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예. 반대로 또 말씀을 드리자면 역시 우리나라의 반도체가 전부가 좀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그런 흐름이 나오려면은 삼성전자의 뒷받침이 필수적으로 함께 움직여줘야지만 전체적인 심리가 움직일 수 있구나라는 것을 또 새삼 또 깨닫게 되는 그런 시황이 아닌가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반도체 안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놓고 봤을 때 네. 택 일을 한다면 팀장님 어디에 손 들어주시겠어요? 저는 삼성전자 쪽에 손을 좀 들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주가의 뭐 방향성, 속도 이런 거는 SK 하이닉스가 더 좋을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국내 개인들의 선호도가 워낙 또 높고 그리고 아까 이제 기조에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유턴에서 신규로 좀 들어오기 시작한 이제 그런 자금들에 대해서는 30만 원에 육박해 있는 SK 하이닉스를 건드리기보다는 네. 그래도 삼성전자 쪽을 좀 바라보는 게 조금 더 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이크론의 실적을 좀 뜯어보더라도 역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뭐 레거시 쪽도 개선이 좀 되고도 했습니다만 역시 이제 HBM 쪽을 어떻게 들어가느냐 그리고 거기에 ASP 그러니까 가격과 그리고 이 공급 물량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수주를 받아오느냐에 따라서 지금 1.6달러의 EPS를 굉장히 한 20% 이상 상회를 했잖아요. 역시 삼성전자도 이제 그런 이벤트를 뭐 오늘이나 내일이나 나온다라고 한다면 막혀 있는 그런 뚜껑 그리고 이제 그런 저항을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접근을 하신다면 삼성전자 쪽 그리고 시장 전체적인 에너지를 보더라도 삼성전자에 좀 후에 좀 몰릴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예. 삼성전자를 택하시더라도 뭐 큰 소외는 받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기대 수익률 측면으로 봤을 땐 삼성전자가 좀 더 매력적이라고 말씀 주신 건데 네. 그럼 그 중소형단까지 시각을 확장해서 봤을 때 또한 삼성전자 밸류 체인이 좀 더 매력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전공정 쪽으로 좀 더 포커스를 맞춰볼까요? 지금 현재는 뭐 삼성전자가 이렇게 뭐 5만 원 중반에서 6만 원 올라왔다 하더라도 이게 소부장 쪽이 전혀 움직여주지를 못했거든요. 근데 반대로 봤을 때 SK 하이닉스가 20만 원 초반부터 30만 원 정도 오도록 SK의 밸류 체인에서도 움직이는 게 딱히 없었어요. 뭐 특히나 이제 거의 동행하는 이제 그런 움직임을 보는 뭐 ISC나 SKC나 이런 종목들도 크게 움직여주지 못한 점을 봤을 때는 이제는 아직까지는 이제 이런 대형주 단에서만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좀 있기 때문에 중소형 소부장들은 어쨌든 삼성전자가 움직인 후에 가장 좀 민첩하게 움직이는 종목을 후행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단에서 봤을 때는 소부장들까지
아직까지 투자 심리가 확산되는 국면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자리는 삼성전자로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정말 어느 정도의 반등을 보여줬을 때 그때 소부장 쪽의 매력도가 올라갈 거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렇게 반도체 이야기 나눠봤고 오늘 보고 싶은 부분은 어닝 시즌이 이제 네네. 코앞으로 왔습니다. 네. 간밤 마이크론 실적 나왔고요. 이제 조만간 SK 하이닉스의 실적도 나오게 되고요. 실적 시즌이 본격화됐을 때 우리는 실적주로 눈길 보기 해야 되겠죠. 네네. 일단 실적 시즌을 미리 보기 위한 그런 좀 단서들을 좀 찾아봤는데요. 네. 물론 이제 뭐 자동차처럼 매월 판매량을 이렇게 공표하는 이제 그런 IR도 좀 있습니다만, 저는 이제 수출 데이터에서 좀 힌트를 좀 얻어봤어요. 그러니까 예. 4월과 5월과 6월 매달 좀 집계가 되는 그런 수출 데이터를 좀 봤었는데, 저는 뭐 만약에 이제 3,100, 3,200 뭐 이런 선에 놓여 있다라고 한다면 지수가 조금 피로감을 느낄 그런 시점도 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실적 대비 이제 지수가 너무 앞서간, 주가가 너무 앞서간 것들에 대해서 뭐 소위 말하는 이제 현실 자각 타임이 한 번 더 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역시 영원한 테마는 실적이고 실적 시즌이 뭐 불과 뭐 한 다다음 주면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예. 좋은 수출 데이터를 만들어냈었던 종목들을 지금 이렇게 풍부한 유동성이 밀어 올릴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걸 좀 예측을 좀 하고 있고요. 정말 뭐 올타임 하이를 나타내고 있는 이제 그런 수출 데이터 쪽이 건강 기능식 쪽이 굉장히 좋습니다. 건강 기능식 또 라면 또 이제 피부 미용에 들어가는 필러 그리고 이제 두산으로 이제 대표가 되고 있는 CCL 뭐 이런 쪽이 뭐 30% 이상의 그러니까 예. 작년 동기 대비 지금 뭐 상승하고 있는 그러니까 수출 데이터가 잘 나온 이제 그런 쪽으로 좀 볼 수 있겠고요. 그거를 필두로 봤을 때는 보고 그 다음 단으로 봤을 때는 초고압 변압기도 있고 전선 그리고 지상 무기 이런 쪽도 20에서 30%의 이제 Q1Q 기준으로 증가세를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실적에 대해서 이제 조금 시장이 집중하는 그런 시기가 된다라고 한다면 물론 이제 요즘과 같이 이제 다소 좀 메가 테마로 볼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 뭐 이런 것들이 뭐 안 움직인다 이렇게 좀 단언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풍부하게 들어와 있는 유동성이 그동안 이렇게 조금 이렇게 소홀하게 봤었던 실적적인 부분을 좀 본다라고 한다면 이쪽 섹터에서 좀 힌트를 얻고 이쪽 섹터에서 좀 이렇게 선호도를 올릴 수 있는 이제 그런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뭐 7월 한 중순, 7월 초순 중순부터는 이 종목들이 시장과는 좀 다른 상대적인 강도를 좀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출 데이터에 기반해서 종목들을 압축해서 보자 말씀 주셨는데 굉장히 많은 섹터들이 나왔거든요. 그럼 이 안에서의 가장 매력 있다 보시는 섹터 있어요? 가장 좋은 뭐 이렇게 수치로 입각해서 본다 그러면 저는 이제 피부 미용 쪽인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필러 쪽이 굉장히 이제 좋게 나왔었고 그게 이제 이번 달에 갑자기 딱 좋아진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지난 1분기부터 이제 서서히 올라왔었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필러 부분이 아무래도 좀 빛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건기식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노바렉스로 대표되는 그런 이제 강세를 보였던 이제 그런 종목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 아직 오늘 제 첫 출연이어서 차트를 세팅을 하진 않았는데 그동안 많이 올라왔습니다만 이렇게 거의 뭐 분기마다 이렇게 그 실적을 발표할 때마다 계단식으로 이렇게 상승을 해주는 이런 모습이 좀 나온다라고 한다면 뭐 이번 실적 발표 전까지 조금 차트가 좀 누워 있거든요. 다시 한번 한 타임 뭐 한 번 더 점프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건강 기능식 그리고 필러 이쪽은 좀 해줘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출 데이터 기반해서 살펴보도록 하겠고 팀장님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밀리터리 덕후시라고 네. 방산 굉장히 눈여겨보셨다 네. 들었거든요. 최근에 방산이 좀 주춤주춤하잖아요. 근데 오늘 장에서는 뭐 다시 한번 올라가기도 하는 모습이고 지금 방위비 관련해서 5%까지 금액을 뭐 네. 확대한다라는 소식도 간밤 맞습니다. 있었고요. 방산은 계속될까요? 방산은 저는 계속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근거로 봤을 때는 이게 딱 올해 한 해만 5%를 늘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EU 특히나 이제 나토 국가들이 지금 있었던 거에 2배가 넘어 지금 이제 GDP 많이 쓰는 국가가 뭐 3.2%, 좀 적게 쓰는 국가가 뭐 1.2% 이렇게 쓰고 있는데 5%를 맞춘다라고 하면은 이제 매년 5%를 이렇게 쌓아가는 거죠. 거의 이제 준 전시 상태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번 이스라엘하고 이란의 사태에 있었을 때 네. 우크라이나로 가야 될 포탄들이 이스라엘로 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나토 국가들이 우리도 이 전시의 탄을 좀 비축을 해야겠구나 하면서
그 힘에 의해서 풍산 같은 종목들이 이렇게 한 달 만에 2배가 이렇게 소위 말로 이렇게 날아가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실적도 굉장히 좋을 것이고요. 계속해서 이 강세로 만들 수 있는 이제 그런 배경적인 소식이 좀 들려올 것이고, 그리고 아직도 유럽에 있는 이제 그런 방산 업체들, 뭐 미국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유럽에 있는 업체들과의 이제 밸류에이션을 비교를 해봤을 때 아직도 우리는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의 그런 멀티플을 좀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뭐 저는 뭐 지금 올라온 만큼 더 갑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네. 뭐 아직까지 뭐 끝나진 않는 것은 확실하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요. 저는 LIG 넥스원이라는 종목을 조금 이제 좀 점지가 아니라 찍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었던 풍산 같은 경우도 이제 네. 신무기, 그리고 이번에 이제 아이언돔 같은 것들을 보면서 자체적인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대한 그런 수요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을 가능성이 좀 있다고 좀 생각이 들기 때문에 뭐 이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리긴 어렵겠습니다만, 예. LIG 넥스원과 풍산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앞으로 더 오를 만한 이슈가 뭐 제가 이렇게 알고 있는 걸로 봤을 때는 3분기 후반, 4분기 초반에 아마 본물 터지듯이 뉴스가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방산 내에서는 이 두 종목 좀 탑2 종목으로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산 최근에 굉장히 뭐 잘 갔었죠. 네. 최근이 아니라 올 한 해 뭐 내내 잘 갔던 섹터 중에 하나가 방산인데 너무 단기간에 많이 올라서 부담일까, 이제 조정 시작일까 싶었지만 여전히 관심권에 둬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신 거고, 많이 올랐습니다만 다른 타 국가 대비해서 유럽의 방산주 대비해서 여전히 더 저평가이기 때문에 눈여겨보자. LIG 넥스원, 풍산까지 챙겨봤습니다. 자, 팀장님, 오늘의 그럼 관심 섹터 어디라고 보세요? 저는 이제 증권주를 좀 뭐 생각을 좀 했는데, 뭐 누구나 이제 증권주에 대해서는 강세 예상을 좀 하실 것 같은데, 예. 근데 이렇게 많이 올라온 증권주를 이 시간에 나와서 이 타이밍에 얘기를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전 뭐 제가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이 바닥에 이제 20년 넘게 이제 좀 근무를 하고 있는데, 증권주가 이렇게 치고 나가는 시점에는 뭐 많이 올랐다 뭐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파는 그런 섹터가 증권주입니다. 뭐 밸류업이 있고 뭐 스테이블 코인이 있고 STO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따지기 전에 지금 이것처럼 오늘 같이 이렇게 시장이 조정을 받는 이 와중에도 거래대금 화끈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네. 종료를 30분 앞둔 이 상황에서도 지금 21조 가까이 거래대금이 이렇게 올라오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뭐 단편적으로 한 달 전만 비교해 보더라도 거의 10조 이상이 올라온 이제 그런 거래대금이 있다라고 한다면, 증권주는 뭐 지속적으로 좀 뭐 계속해서 지금 실적을 쌓아가는 그런 구간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이제 그런 종목은 키움증권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탑픽을 좀 꼽고 있는 이유가 말씀드렸듯이 거래대금이 지금 일평균 25조 이상 나오고 있고요. 한 차례 이제 약간 거래대금이 좀 정체됐을 때는 이렇게 횡보도 했습니다만, 지금 뭐 지속적으로 저점 5일선을 타고 오늘도 뭐 장중 조정으로 거의 끝나는 이제 이런 모습을 좀 보였기 때문에, 저는 뭐 키움증권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만 앞으로 더 비싸게 팔 수 있을 가능성은 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뭐 스테이블 코인도 요인이 될 수 있겠고요. 금리 인하 계속해서 나올 것이고, 이제 에셋 토큰 이런 것까지도 재료는 많습니다. 만약에 이제 오늘 새벽에 미국 쪽에서 이제 그 테마죠, 서클 같은 종목이 반등할 경우에는 이런 이제 증권주나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이런 종목들도 이제 동질화가 되면서 같이 반등할 가능성이 좀 매우 높다라고 좀 봐지고요. 물론 이제 뭐 주가가 그렇게 낮은 상태는 아닙니다만 22만 원대, 지금 23만 원대입니다만 22만 원대 내려온다면 좀 매수를 좀 해보실 만할 것 같고요. 단기적인 목표가로 한 26만 원 정도 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키움증권 신고가 갔는데 지금 자리 오늘은 좀 밀리다가 지금 아래꼬리 길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폭을 줄여가는 구간이거든요. 키움증권 우리 팀장님의 탑픽입니다. 목표가는 26만 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매수가는 22만 원 부근, 지금 23만 5천 원이니까 좀 늘렸을 때 들어가자. 이렇게 챙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팀장님 유튜브에 내일은 금요일이니까 한 주의 마지막일이니까 불확실한 주말이 앞두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시장 내일 더 빠지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알기는 어렵지만
어떻게 바라보세요? 뭐 오늘 이 장중의 반등이 나온 게 굉장히 많은 저는 힌트를 줬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뭐 장중 조정이 나오더라도 지금 워낙 유동성이 많기 때문에 사고 싶었던 종목, 평소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런 종목들로 개인들의 매수가 지금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일 내일 좀 조정이 받더라도 저는 장중 조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좀 장중 조정이 나온다는 얘기는 이제 양봉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해본다면 좀 불확실한 그런 분위기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유동성의 힘, 돈의 힘을 믿고 장중 조정으로 이 조정은 굵고 짧게 끝날 것이고 저는 뭐 다시 3,100선을 훌쩍 뛰어넘는 강세장이 6월 말까지 화려하게 좀 펼쳐지지 않을까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팀장님 시각대로 시장이 또 강하게 올라섰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에서 또 인사드려보도록 할게요. 오늘 수익 100점 불패 IBK 투자증권 정경민 팀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드디어 조정이 왔습니다. 참 그날간 6월 달 동안 상승을 너무나 지속했던 터라 3,100포인트까지 보고 난 이후에는 조정에 대한 걱정이 상당히 많았는데 오늘 오전장에 드디어 확인을 했죠. 꽤나 깊게 조정이 나오면서 인버스를 건 투자자들은 좀 웃음을 짓기도 했고요. 이제 이 상승폭이 좀 끝났다라는 좀 실망감이 많이 출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도 12시 구간부터 오후장부터는 다시 한번 올라오기는 하는데요. 자, 오늘 같은 하락장 안에 기회로 삼아보면 좋을 종목들이 어디가 있을까? 많은 또 생각들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섹터들이 내려갔지만 그 안에서도 좀 두드러지게 더 내려갔던 종목이 있죠. 바로 보시다시피 네카오, 네이버 카카오가 되겠습니다. 그간 6월 달 동안 정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낙폭이 커졌던 것도 있지만 이 네카오에 대한 거품론, 이 걱정도 사실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네카오가 지금까지 지수가 주가가 많이 올라왔던 것은 기대감으로 올라온 부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숫자로 증명된 부분이 아니라서 거품이 아니었냐라는 우려감 좀 더 강하게 들어왔고요. 자, 그에 비해서 아니다. 정말로 가시화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확실히 있다. 정책적으로도 도와주지 않냐라는 이야기와 함께 오늘이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확실히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네이버와 카카오 이번 6월 달, 지금 6월 달이 거의 다 끝나가고 있는데요. 어떤 흐름들과 어떠한 이슈들이 있었는지 한번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장 넘겨주시죠. 자, 우선 정부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하트, 스테이블 코인이냐, AI냐. 정부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 부분들이 딱딱 눈에 보이죠. 우선은 스테이블 코인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고요. 그 전에 AI가 더 크게 좀 각광을 받던 초반이 있었습니다. 6월 한 달 상승률만 봤을 때 네이버는 54.6%, 그리고 카카오가 58.3%로 크게 또 반등을 해줬다라고 하는데요. 정말 미운 오리 새끼라는 이야기, 이 별명을 네이버와 카카오가 얼마나 오랫동안 들어왔을까요? 이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3년 전에 고점을 찍고 3년 동안 정말 힘든 시간만 보내왔었던 네이버와 카카오가 이번 한 달간 이렇게 50% 넘게 상승을 하면서 구조대를 기다리고 있던 투자자들에게 정말 오랜만에 웃음을 좀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물론 조금 더 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한 부분은 이 세 가지가 있겠죠. 정부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이 정말 큰 힘을 좀 내줬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때부터 밀고 있던 공약, 이 AI 공약을 정말로 추진을 하는 모습들, 써버린 AI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이 AI와 함께 묶이는 이 플랫폼 쪽 네이버와 카카오가 움직였습니다. 실제로 100조 원을 투입해서 이 AI 산업을 강하게 육성하겠다. 특히 써버린 쪽으로 힘을 좀 쏟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AI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조금씩 움직여줬고요. 자, 두 번째 스타터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었죠.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움직임들이 점점 더 가시화가 되면서 그럴 때 또 카카오 같은 종목들이 함께 움직였습니다. 실제로 디지털 자산 기본법에 대한 발의가 민주당 측에서 나오면서 이 제도화의 속도가 붙는 모습들도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자, 이 두 가지 공약과 정책 외에도 이 우리나라 내수 경기가 좀 부양이 되면서 이에 대한 이 대표적인 대중적인 플랫폼 네이버와 카카오가 함께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실적적인 기대감도 함께 안고
두고 가면서 이렇게 세 가지 이유 짚으면서 네이버와 카카오가 움직였었던 요 최근 한 달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네이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 AI는 나야 나 이렇게 짚어봤는데요. 인물 쪽으로 강점이 좀 많았습니다. 네이버 우선은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부터 인물에 관한 뉴스들이 나왔었죠. 올 3월에 이혜진 창업주죠. 이혜진 의장이 7년 만에 복귀하면서 AI 쪽으로 네이버를 주목해야 한다라는 의지, 네이버의 의지를 확인할 수가 있었던 4월이었습니다. 이전에 이혜진 의장이 야후와 구글이 우리나라 이 플랫폼들을 점령하던 시기에 후발주자로 뛰어들어서 네이버를 국내 대표 플랫폼으로 만들었던 인물이 또 이혜진 의장인데요. 글로벌적으로 중국이나 미국 쪽에서 AI가 너무나 부상을 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우리나라 늦을 수도 있겠다. 이건 위기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내비치면서 그때부터 써버린 AI에 대한 이 위기감, 필요성을 느꼈던 거죠. 그러면서 복귀한 이후에 AI 기술 통합을 추진했습니다. 대표적으로 AI 온 서비스 같은 네이버를 통해서 우리가 검색이라든지 네이버 지도라든지 쇼핑들 같은 부분들을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그 외적으로도 하이퍼 클로바 X 같은 부분들 계속해서 진척이 나오면서 네이버가 AI 쪽으로 방점 찍고 있는 부분들은 확실히 확인해 볼 수가 있었죠. 자, 그 밖으로는 정부가 또 네이버의 인물들을 이 정부 안에 정부의 그 인사로 지정을 하면서 그때마다 또 주가가 크게 움직였습니다. 6월 중반에 6월 15일에 초대 AI 미래기획수석에 하정우 전 네이버 클라우드 AI 이노베이션 센터장을 임명을 하면서 이 네이버 쪽에서 수혜가 가지 않겠냐 하는 기대감이 들어왔었는데 그날 당일에 들어왔던 것은 아니지만 이후에 또 급등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죠. 자, 그리고 정말 고점을 딱 찍었던 것이 6월 23일 이번 주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또 한성숙 전 네이버 대표가 내정이 되면서 네이버 쪽으로 다시 한번 시선이 쏠렸습니다. 인물 쪽으로는 확실히 네이버가 정말 힘을 갖고 있구나라는 시선들 함께 들어왔는데요. 자, 그러면서 카카오는 서운해를 또 미쳤다라고 하죠. 카카오 쪽에서 우리도 네이버에 비해서 이 기술력이 전혀 뒤지지 않는데 인사 쪽으로는 좀 서운하다라는 이야기들이 내부적으로 좀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오픈 AI가 좀 이슈가 있었다는데요. 오픈 AI가 아무래도 외국 쪽이기 때문에 써버린 AI를 주저하고 있는 조금 더 주목하고 있는 국내 정부 측에서는 아무래도 오픈 AI와 손을 잡고 있는 카카오보다는 네이버 쪽으로 조금 더 시선이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일각의 해석들도 함께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한 장 더 넘겨보도록 할게요. AI 말고도 숫자로도 증명할 부분들이 있는데요. 실적적으로도 좀 효과가 나올 수 있겠다는 기대감도 함께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선 미세 안정 소비 쿠폰 15만 원이 나비 효과로 나타나면서 광고, 커머스 시장이 조금 더 성장할 것이다라는 증권가의 이런 희망, 기대감도 함께 있었고요. 6월부터 네이버 쇼핑 판매 수수료가 도입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효과는 3분기에 영업이익에 좀 영향을 끼칠 것이다라고 하는데요. 한 1,000억 원 정도 증가하는 것을 기대한다. 이 부분도 증권가에서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고요. 스테이블 코인도 네이버 쪽으로도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이버 파이낸셜이 스테이블 코인 적용 및 도입을 검토한다. 그런 논의가 진행 중이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지금 네이버페이의 유저가 굉장히 많겠습니다. 3천만 기반으로 이 시장에 빠른 적응이 또 기대가 되는 포인트도 분명히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네이버의 목표 주가 NH투자증권은 38만 원, 하나증권은 32만 원으로 둘 다 상향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네이버가 AI 플러스 실적 그리고 숫자 쪽으로도 증명할 수 있겠다 하는 기대감들이 함께 가지고 있었던 6월 한 달이었습니다. 자, 그럼 카카오는 어땠을까요? 카카오도 한번 보여주시죠. 카카오는 오픈 AI를 갖고 있겠죠. 카카오도 최근에 이번 한 해를 들어서 AI 쪽으로 굉장히 또 열심히 달려왔던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올 1분기에 카카오톡 채널 형태로 AI 메이트 쇼핑 베타 서비스를 출시를 했던 부분도 있겠고요. 하반기에 개편이 또 하나 있다라고 하죠. 발견 영역 탭을 추가를 해서 이 부분은 2026년 내년부터 효과가 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많이 좀 보고 계시는 오픈 AI 이 부분은 이 카나나 베타 서비스로 저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아직 실질적으로 저희가 크게 좀 띄는 그런 가시적인 성과는 없습니다만 워낙에 또 오픈 AI가 가지고 있는 챗GPT가 우리의 실생활로 너무나 많이 투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픈 AI와 함께
함께 협력을 했다라는 그러한 이슈만으로도 눈여겨볼 만한 지점인 것은 확실합니다. 자, 그리고 이 카카오도 경기 지역 화폐에 대한 수혜감도 함께 가져갈 수 있는데요. 이 경기 지역 화폐가 카카오페이가 연동이 된다라고 합니다. 아이폰이라든지 갤럭시 모두 다 상관이 없이 이 모바일 간편 결제가 또 카카오페이로 가능하다라는 이슈와 함께 오픈 AI 그리고 실적적인 부분도 함께 카카오도 가지고는 있었습니다. 자, 그보다 사실 더 주목하는 건 최근에 스테이블 코인이겠죠. 한 장 더 넘겨주시자면요. 스테이블 코인 정말 이번 주에 이 테마주보다 더 강력한 테마주가 있었을까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스테이블 코인만한 대세가 있어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서는 네이버가 카카오를 따라가기가 좀 어렵다라는 건데요. 지금 카카오페이가 거래가 중지됐죠. 오늘 같은 날에는 이 거래가 중지된 것이 오히려 참 승자다, 잘된 일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자, 거래가 중지될 만큼 급등했었던 카카오페이, 이 중앙은행의 CBDC 개발에 참여했던 이력이 있다라는 이슈로 이 카카오페이가 스테이블 코인과 함께 묶이면서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고요. 자,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이 이 담보 자산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담보 자산 역할을 하는 게 또 선불 충전금입니다. 근데 이 국내 기업 중에 선불 충전금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 또 카카오페이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있으면서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개발 참여 기업에 대한 기대감은 카카오페이가 정말 많이 가져갔습니다. 더불어서 상표권에 대한 이슈도 있었죠. 카카오페이가 총 18건의 상표권을 출허를 했다. 그리고 카카오뱅크도 역시나 12건의 상표권을 출원했다라는 이슈와 함께 카카오가 스테이블 코인과 함께 묶이면서 상승을 했지만 이번 주 오늘 장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이 그간의 상승세를 많이 좀 반납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함께 반락이 또 나오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나이버와 카카오가 정말 많은 이슈를 갖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그만큼 깊은 하락장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우선 주가 지수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까요? 네이버 1개월 차트 한번 가져와 봤고요. 보시다시피 말씀드렸다시피 그간 많이 횡보를 했지만 요 한 달간의 급등세에 보였던 최근이었습니다. 한 달간 29만 5천 원까지 터치했다가 오늘 좀 많이 내려왔던 네이버고요. 카카오도 그룹주로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자, 카카오도 마찬가지로 크게 올랐다가 오늘은 전반적으로 많이 하락합니다. 카카오페이 쉬어가는 게 다행이고요. 카카오뱅크도 많이 올랐던 만큼 13%나 급락하고 있는 오늘 하루인데요. 자, 이렇게 네이버와 카카오 오늘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다만 오늘 장을 기회로 삼을 수가 있을까? 아니면은 그간의 급등이 너무나 큰 기대감이었을까? 거품론이었을까에 대한 생각들은 참 여러 가지로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슈들을 정리해 봤는데요. 판단은 투자자분들의 몫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신중한 판단과 함께 네이버와 카카오 주가 추이 함께 잘 주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키워드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이제 장 마감까지 15분 남짓 남았습니다. 이제 수익 향한 한 발 쏴보도록 할게요. 다냐쌤과 일발장전 함께합니다. 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바로 오늘의 픽 종목부터 가볼까요? 오늘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어떤 종목으로 베팅해 볼까요? 저는 내일 일정을 보고 로봇 섹터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제까지 좋았다가 어제와 오늘도 반등하는 모습 보였다가 결국 되밀렸거든요. 로봇주들은 오늘 인공지능이 밀리면서 같이 크게 되밀렸어요. 특히 이제 기관들이라든가 외국인들이 그동안 상승했던 인공지능 섹터라든가 조선이라든가 가상화폐 이런 쪽에 매도를 많이 했는데 오늘 새벽에도 기사가 현대차그룹이 로봇을 미래 먹거리로 사업을 확장한다라는 기사가 있어서 장중에는 잠깐 반짝였지만 지수 하락에 속절없이 하락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리고 삼성그룹과 SK그룹 역시도 산업용 휴머노이드 로봇 투자를 확대한다. 그렇다면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도 한번 부각받을 수 있는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했던 부분은 내일 정부 정책 중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정책협의회가 개최돼요. 그래서 정책협의회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투자라든가 지원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요거를 한번 모멘텀으로 봤고요. 다른 로봇 섹터들은 이제 1분기 실적 개선이 되는 것도 많았는데 하이젠 RNM은 1분기 적자가 오히려 확대됐어요. 적자 전환되면서 적자폭이 커졌지만 결국 2025년과 2026년도에는 전년도보다 실적이 개선되는 턴어라운드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2026년도에는 사상 최대 실적을 기대할 수 있는 섹터가 로봇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휴먼 로봇에서 오늘 클로봇과 하이젠 RNM 굉장히 좀 많이 고민을 했는데 저는 하이젠 RNM을 보고 싶어요. 오늘 같은 경우, 어제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그 넥스 거래에서 급등시켰다가 장 초반부터 하락해서 큰 음봉이 나왔는데요. 결국에 지난 화요일 날이죠. 넥스트 시장에서 매수에 참여했던 주체들이 아직 빠져나가지 못한 그러한 국면이에요. 그래서 하이젠 RNM 같은 경우는 우리가 37,000원부터 현재가까지는 우리가 매수 쪽으로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손절가는 36,000원 이탈을 보셨으면 좋겠고 단기 트레이딩으로는 37,400원 직전 고점 도전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거는 현재가부터 한번 매수하고 밀린다면 내일 동시효과에서부터도 한번 저가 매수 나서도 무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의 픽 섹터는 로봇이었습니다. 로봇 안에서의 종목 하이젠 RNM 오늘장 공략주로 보시면 되겠고요. 매수가 37,100원에서부터 현재가 OK 사인 받았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47,400원으로 손절가는 36,000원으로 설정해서 대응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다녀쌤의 종목 챙겨봤고요. 쌤, 오늘 시장 진단부터 이제 또 들어가 볼까요? 시장... 우리 이냉커님은 오늘 60포인트 빠졌을 때 무슨 생각 드셨어요? 기회가 왔구나. 그렇죠. 아직까지도 일단 저는 매수 사이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지수의 바닥권 단기 바닥은 확인됐다. 지난 목요일 2,970에서 우리가 매수하자고 했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3,030포인트 때 3,030부터라면은 우리는 여전히 매수 가능권을 볼 수 있는데 오늘 시장이 크게 흔들렸던 부분은 저는 내심 미국 시장이 반도체의 실적, 호실적, 마이크론이죠. 실적 호전과 그다음에 엔비디아 목표 주가 상향 이 부분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도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의 지수 상승을 견인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했지만 결국에 이제 시장은 미국이 7월 무역 협상을 연기했던 부분들을 재연장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리고 어제 한국의 모건스탠리 캐피탈 인덱스 선진국 지수 편입 이 부분이 불발되면서 오히려 이제 그 외국인들과 기관 입장에서는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의 매도의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 현선물 매도 급증했고 기관들도 현물 대량 매도하면서 장중 60포인트 이상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면서 특히 오늘 그동안 정책 수혜주로 부각되던 인공지능이라든가 가상화폐 조선 섹터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낙폭이 크게 나오는 그런 모습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지금 조정은 우리가 매수 쪽이다. 오늘 같은 경우도 개인 투자자들이 6천억, 7천억 수준에서 매수를 크게 늘리지 않았을 때 지수는 60포인트 이상 늘렸지만 결국 개인 투자자들이 9천억, 1억 1조 원 이상 순매수하면서 저가 매수에 나서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선물에서도 외국인들이 매도를 축소하면서 오후장 들어서는 오히려 매수를 늘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랫꼬리를 만들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단기적인 이슈에 따라서 지수는 중간중간 브레이크 걸 수 있다. 특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신용융자가 20조 원대를 돌파했어요. 단기적으로 신용융자가 급증했기 때문에 신용융자를 털기 위해서는 어떤 이벤트가 왔을 때 시장에서는 급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예탁금이 1조 3,900억 유입되면서 66조 4,100억으로 이미 3년 내 최고고 지난 2022년 1월 고점대를 향해 가고 있어요. 그리고 주식형 수익증권으로도 1개월 만에 1조 6천억 이렇게 큰 대량 규모가 작은 매수로 오면서 74조 6,900억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마켓머니 펀드는 월말 법인 결제 자금 때문에 3조 7,700억이 좀 크게 빠져났어요. 그래서 221조 5천억 기록했는데, 자, 마켓머니 펀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219조 5천억 수준에서만 지지된다면 큰 문제가 없겠다. 여전히 동일 시각이에요. 그래서 마켓머니 펀드는 감소했지만 결국에 주식형 수익증권과 예탁금으로 유입된 자금이 마켓머니 펀드에서 빠져나간 그 부분을 상쇄하는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의 유동성 근간으로 한 유동성 장세는 지속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두려워하지 말자. 여전히 수익을 추구하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이 기회였나 봅니다. 조정 시 매수 오케이 사인 또 한번 받아봤고요. 시장 안에서의 특징 섹터들도 살펴볼게요. 어딜 보셨을까요? 오늘 이제 시장이 조정을 보이니까 명분이 이상하게 들어갔어요. 오늘 2차 전지 섹터들, 미국 이제 2차 전지 섹터들이 이제 빠졌지만 테슬라 로보택시가 상용화되면서 배터리 섹터가 전기차 캐즘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런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로보택시가 이미 이슈는 이틀 전에 지났는데 갖다 붙일 게 없으니까 요걸 붙였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 섹터들이 움직였는데 결국에는 시장이 흔들리니까 상대적으로 그동안 낙폭이 컸던 섹터에 대해서 매수 관심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애경케미칼이라든가 이수화학이라든가 대보마그네틱이라든가 그다음에 레이크 머티리얼 이런 것들이 오늘 움직였거든요. 그럼 2차 전지 섹터들은 오늘 머리 위에 긴 꼬리를 만드는 그러한 국면이기 때문에 내일 상황에서도 일단 반등 나왔을 때 고점 돌파 여부를 지켜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미국 시장은 엔비디아를 목표가를 상향했고 그다음에 마이크론의 실적 고전에서 마이크론이 시간에서 3% 강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 시장 역시도 HBM 관련 반도체들이 강세를 보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량이 적은 미래 반도체가 오늘 주가가 요동치는 모습을 보였고, 그 다음에 실적 호전에 대한 증권사 매수천 보고서 나온 해성 DS가 오늘 강세를 보였고, 하나비전이라든가 한미반도체 이런 HBM 관련 섹터들이 오늘 강세를 보였고요. 또 오늘 같은 경우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표적항암제 1조 8천억 라이센스 계약 이 부분 때문에 AB온이 점으로 상한가 쳤거든요. 그러면 이걸 못 잡으면 AB온의 대주주인 텔콘 RF를 공략하라고 말씀드렸고, 텔콘 RF를 못 잡으면 텔콘의 대주주인 뉴온을 보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요 세 개는 AB온이 지속적으로 상한가를 가면 텔콘 RF 제약도 따라가고 또 텔콘 RF 제약의 대주주인 뉴온도 따라간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충분히 트레이딩으로 나설 수 있다. 그래서 대장인 AB온이 꺾이지 않으면 관련주들도 트레이딩 기회는 여러 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관심 갖고 공격적이신 분들은 트레이딩으로 접근해 볼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특징 섹터 반도체 살펴봤고요.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종목 AS 가봐야 될 텐데요. KMW부터 볼게요. 언제 이렇게 야금야금 올라갔을까 싶은 종목인데 오늘도 6% 강세 현재 구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수익은 33% 넘기고 있습니다. 통신 장비단이 좋아요. RFHIC도 항상 강조 주셨잖아요. 오늘 지금 자리 분위기 어떻게 평가하세요? RFHC는 우리 목표가 상단 26,000원을 돌파했어요. 그래서 RFHC 같은 우리가 목표 주가를 35,000원까지 이제 상향시켰는데, 지금 상황에서 가장 저평가됐고 업황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는 게 통신 부품, 육지 통신 쪽이거든요. 우리가 봐야 될 게 지난번에 KMW도 말씀드렸지만 RFHC 같은 경우는 실적 측면에서 봤을 때 올해 영업이익이 작년 15억에서 202억으로 급증하기 때문에 실적 서프라이즈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얘만 그런 게 아니라 KMW는 상대적으로 얘는 올해까지 적자 지속이에요. 하지만 455억 적자에서 66억으로 적자가 축소되고 2025년 1,096억 영업이익을 기록한다면 결국에 이제 육지 통신에 대해서는 시장의 코멘트가 나오고 있지 않지만 업황이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KMW 역시도 우리는 1차적으로 14,500원 고점을 일단 1차 목표로 했지만 저는 RFICC라든가 통신장비 쪽들의 주가 움직임 보면서 목표가를 상향할 거예요. 근데 저희가 RFICC는 자신감 있게 얘기했는데 KMW는 한 가지 조심스러운 게 적자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자본 조달을 주주 배정으로 하지 않을까 이 우려 때문에 공격적으로 하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을 본다면 일단 통신 섹터가 가면 14,840원을 돌파하면 목표 주가는 17,000원까지 한번 도전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14,500원 전후 14,500원에서 14,800원까지는 일단은 안정적이신 분들은 반을 덜어놓고 대신에 14,000원 이상 갔다가 14,000원 깨지면 전략 매도, 엉덩이 무거우신 분들은 17,000원까지 도전. 두 가지 경우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KMW 14,000원이 중요하겠습니다. 이탈되는지 돌파되는지 그리고 엉덩이 무겁게 가져간다면 17,000원 가능하다. KMW AS 해봤고요. 자, 두 번째는 한국전력 되겠습니다. 우리 어제 주셨잖아요. 어제 네. 주셨던 종목이 날아갔습니다. 오늘 최고 수익률 8% 돌파가 됐는데요. 지금 자리 전략 업데이트 해볼게요. 오늘 12%까지 올랐었어요. 네. 자, 이제 한국전력은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제 원전 산업 확장에 대한 수혜, 그리고 2050년까지 해외 원전 20조 수주, 그리고 이제 그 전력 수요 같은 경우는 데이터 센터 수요가 증가되고 있고, 그 다음에 용인 반도체 산단 이 부분이 본격적으로 하면 전력 설비 쪽들에 대한 투자가 더욱더 확대될 것이다. 특히 앞으로 분산에너지 전력망에 대한 정부 정책 지원이 더 강화될 것이기 때문에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이 65% 급증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장이 빠지는 상황에서도 한국전력을 보시면 외국인이 어제 못지않게 매도했고 기타 법인이 똑같이 매도했어요. 하지만 사모펀드 매수한 상태고 연기금 매수 늘렸고 투신 매수 늘리는 그러한 국면이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타 법인의 매물을 소화시켰다. 그래서 한전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가 이틀 3일 동안 대량 거래 나왔기 때문에 쉬어갈 수는 있겠어요. 쉬어갈 수는 있겠지만 시장에서 연기금과 투신 매수 지속해서 오는 그러한 국면이기 때문에 우리 목표 주가 똑같이 44,000원, 45,000원 그대로 가자. 그리고 설사 내일 시점에서 조정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제도 46,000원 부근까지는 분할 매수하자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밀려도 겁내지 마시고 분할 매수 후에 44,000원, 45,000원 목표가 유지하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전력 10% 이상의 수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요. 44,000원, 45,000원 목표가 홀딩 사인 받아봤습니다. 자, 쌤 이제 동시효과 특징주 살펴볼 시간인데요. 오늘 장에서 네이버 카카오, 네카오가 잘 가다가 빠집니다. 어떻게 바라볼까요? 저는 지난번 말씀하고 똑같아요. 조금만 더 밀리면 사야 되겠죠. 오늘 이제 결국에는 그동안 급등했던 인공지능과 결제 관련 섹터들이 크게 밀렸어요. 특히 오늘 주가를 하락시킨 주범은 결국에 투신이거든요. 투신과 외국인인데 여러분들 보셔야 될 거는 이제 단기 급등에 따라서 숨고르기 나오지만 오늘 같은 경우도 이 주식을 상승 견인한 주체는 연기금과 투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 연기금의 매도가 크게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면 카카오는 아직 죽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카카오는 56,000원에서 58,000원 부근이면 이거는 매수짜리다. 매도짜리가 아니라 매수짜리다. 그래서 1차로 우리는 8만 원까지 들고 가고 또 8만 원에서도 연기금이 더 산다면 여전히 우리가 노려봤던 10만 카오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아직 끝난 게 아니다. 겁내지 마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이버 카카오 지금 자리 홀딩 사인 받았습니다. 오히려 더 빠진다면 기회의 구간으로 봐야 된다 말씀 주셨는데 우리 카카오로 수익 진짜 많이 봤잖아요. 오히려 지금 자리는 눈길 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6,000원에서 58,000원 매수 가능 사인 받아봤고요. 쌤 그럼 카카오 오늘도 진입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죠?
저는 1000주를 산다면 오늘은 50주나 100주 정도만 보겠어요. 나머지는 또 혹시 안 올 수 있어서 그러니까 미리 잡는데 대신에 56,000원, 58,500원 이 부분에서는 집중해 하고 싶고 안 사면 시세를 안 쳐다볼 것 같으신 분은 딱 100주나 1000주 산다면 100주 10%만 딱 보초병 세우셔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어차피 올라갈 거니까. 그래서 네. 보초병은 세우실 만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카카오 보초병 세울 수 있다. 우리 카카오의 아버지 다냐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마감 100점 불패 이제 마감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오늘 마감 아쉬운 흐름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은 1%가량의 하락으로 지금 마감이 예상되네요. 마감 시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6월 26일 목요일장 마감됐습니다. 오늘의 마감 흐름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피 코스닥은 약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개장 직후에는 양대 지수 모두 다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3,108포인트 시초가 만들어내서요. 다만 오늘의 고가는 오늘의 시초가로 찍혀 있습니다. 이내 계속해서 낙폭을 확대하면서 12시 10분경 2시까지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여주기도 했었죠. 2.3%의 하락으로 3,036포인트까지 오늘 밀려 내려가기도 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2시를 기점으로 빠르게 또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낙폭을 절반가량 줄여내면서 0.9% 하락, 3.79포인트 오늘의 종가입니다. 코스닥은 1.28% 오늘 전거래일 대비 떨어지면서 787포인트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자, 오늘 수급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원달러 환율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또 강한 안정을 보여줬는데요. 1,356원 선, 4원 30전가량 내려가면서 오늘 마무리가 됐습니다만 수급 상황은 좋지 못했습니다.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은 오늘도 나왔는데요.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들 5,600억 원의 팔자, 기관도 3,500억 원의 매물출에 보여졌고요. 그리고 코스닥 안에서도 외국인, 기관, 양 주체들 동반 팔자 보여주면서 시장의 하방 압력을 부추겼습니다. 그리고 선물시장 쪽으로도 오늘 외국인들이 팔았네요. 4거래일 연속의 매물출회였고요. 기관은 4거래일 연속 샀습니다. 기관 4,900억 원의 순매수, 외국인들은 3,900억 원의 매도 이어갔습니다. 자,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오늘 시총 상단이 낙폭을 키워가면서 오늘 장중에 지수 자체를 끌어내리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삼성전자는 1.7% 약세, SK하이닉스는 2.4%의 또 한 번의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간밤에 마이크론 3월부터 5월까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다시 한번 HBM에 대한 그 톡톡한 수요를 재확인시켜줬는데요. 엔비디아가 4% 급등으로 또 한 번의 신고가, 최고가를 써낸 자리에서 SK하이닉스 달려갔습니다. 단단한 연결고리인 한미 반도체까지 오늘 강세가 연출이 됐고요. 다만 삼성전자는 쉬었습니다만 메모리 쪽으로의 실적이 강했다는 부분도 삼성전자 쪽으로의 기대감을 키워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2차 전지단은 다시 한번 쉬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0.3%대 약세로 마감이 됐고요. 어제 드디어 반등 보여줬었던 현대차가 오늘 다시 한번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됐네요. 3%대 약세였습니다. 6위부터 10위에 올라와 있는 종목들 안에서는 KB금융이 장중에 반등에 성공을 했고요. 오늘 방산주 정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2.5% 상승 보였고요. 네이버가 7%가 넘는 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은행에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경고성의 발언을 하면서 오늘 네이버 카카오의 주가 되밀림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의 흐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테오젠이 1%대 약세, 에코프로 BM은 반등해주면서 마감이 됐고요. HLB 3%,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4%의 하락이었습니다. 6위부터 10위에 올라와 있는 종목들 안에서는 파마리서치가 4% 가까이 상승을 해주면서 시장 대비 아웃퍼폼을 해줬고요. 펩트론이 1.7%, 리가켄바이오도 1%대 상승으로 오늘장 문 닫았습니다. 자, 이렇게 목요일의 시장 마감 분위기 살펴봤고요. 이제 오늘장 정리하고 내일의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재민의 무패 전략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어제 짚어주신 두 가지 포인트가 있었죠. 삼성전자 241선 돌파 여부 이번 주에 봐야 된다. 61,700원, 600원 오늘 돌파가 됐다가 이내 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30분 봉으로 61선 지지 여부 보자 하셨는데 아슬아슬했네요. 네네네. 어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계속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고점이 얼마인지 생각하지 말고 지지선 이탈 여부만 체크하자라고 말을 했었는데, 자, 그 지지선을 30분 봉에서 60일선이라고 했습니다. 자, 순간적으로 이탈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어요. 한 1시간 정도 짧게 이탈을 하고 다시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자, 그래서 아직까지 일전에도 보시면 30분 봉에서 한 2호가 정도, 1시간 정도는 이탈하고 바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인 것처럼 이번에도 좀 비슷한 흐름을 보이면서 30분 봉에서 60일선을 좀 지지받으면서 올라가는 그런 모양새가 나오면서 오늘 장중 낙폭을 좀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뭐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그래도 좀 긍정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일단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해드리고 싶은 건 가장 중요한 키를 가지고 있는 건 삼성전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삼성전자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241선 돌파 여부 굉장히 중요하다. 61,700원 이 자리 돌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라고 했는데 오늘도 문만 두드리다 돌파 못하고 밀리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내일까지 해서 삼성전자가 이 위로 올라가 준다라고 한다면 뭐 이렇게 올라가면 이제 앞으로 뭐 이렇게 계속 올라가요.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한번 저항을 돌파한 상태에서 조정이 나오는 거랑 저항 문만 두드리면서 끝나는 거랑 느낌이 완전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살짝이라도 올라갔다가 여기서 금요일 날 종가를 지켰는데 뭐 월요일 날 갑자기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상한 소리를 해가지고 무너진다 한들 한 번 뚫었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지금은 현재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 자리를 올라가만 준다라고 한다면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그 상승폭은 굉장히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N자 패턴을 만들어가면서 이렇게 상승 추세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 자리를 돌파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다시 한 번 더 이제는 뭐 일정보다는 박스권 구간 자체가 좀 높아지긴 했겠지만 뭐 이런 식으로 121선 기준으로 이렇게 삼성전자가 지지부진 행보를 보여줄 가능성 존재하거든요. 자, 그러면 삼성전자가 이렇게 지지부진 행보를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코스피 지수 또한 여기서 3,100선을 뛰어넘어서 새롭게 구간을 올라가기보다는 코스피 지수도 운 좋아야 횡보 아니면은 하락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시장 분위기만 보셔도 뭐 사실 뭔가 악재가 있었다거나 뭐 대형 악재가 터지고 막 글로벌 증시 빠지고 막 미국 증시 빠지고 이랬으면 그래서 빠지나 보다 국내 증시가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사실 오늘 국내 증시 빠지는 거 보면 별다른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 네이버랑 카카오 이쪽이 좀 무너지면서 국내 증시도 흔들렸어요. 근데 이제 겨우 이 정도에 무너지는 거지 왜? 라는 생각이 드셨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시장의 상황을 보면은 시장 이슈가 뭐가 있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원래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존재할 때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죠.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 그래서 그 기대감을 바탕으로 기술주들이 움직이고 했던 거였는데, 이제 실제로 전쟁이 끝났다, 휴전이다, 이제 곧 있으면 핵협상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라는 재료가 사라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시장이 뭔가 시장은 항상 이슈가 존재해야 돼요. 그런데 미증시도 마찬가지로 마땅한 이슈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다다음 주에 끝나는 상호관세 말고 또 이슈가 뭐가 있지? 뭐 파월 의장 같은 경우도 뭐 후임 뭐 이제 조만간 바뀔 거란 얘기 나오고, 파월 의장도 뭐 금리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것도 아니고, 딱히 이슈라고 한다면 2주 뒤에 종료되는 상호관세 유예 이거밖에 없는데, 그럼 그거는 사실 긍정적인 이슈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즉 시장은 부정적인 이슈만 대기하고 있는데 현재 뭔가 이슈가 없고, 그렇다고 뭐 산업 이슈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매수 심리가 살아나기보다는 이제 시장 이슈도 없겠다, 곧 있으면 상호관세 이슈 나올 텐데 이왕이면 그냥 수익권인 건 좀 정리할까? 뭐 이런 식으로 차익 실현 욕구가 더 커진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카카오랑 네이버 이쪽이 뭐 악재로 빠진 것도 아니고 그냥 차익 실현 매물 조금 나왔을 뿐인데 이게 투매로 이어지면서 확 밀린 거죠. 자, 그렇게 카카오랑 네이버 잘 가고 있던 종목들이 무너지니까 아무래도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잘 가는 카카오랑 네이버가 무너지니까 뭐 있나? 이러면서 이제 투매에 동참을 하고, 가뜩이나 시장 이슈 없으니까 마땅한 산업 이슈도 없다 보니까 매수세가 막 살아나지도 않고, 이러다 보니까 오늘 시장이 좀 무너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오늘 낙폭은 뭐 일단은 해프닝이라고 보여지기는 하는데 결국 시장 이슈라는 게
다음 주에도 예정된 이슈가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나면 바로 상호간세 유예 기간이 종료기 때문에 지금 점점 시장은 적극적인 매수세가 유입되기보다는 약간 경계심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또 생각해야 될 거. 그래도 이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는 내일 미증시가 굉장히 좀 중요해요. 내일 미증시 같은 경우가 지금 미증시 같은 경우도 진짜 저항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과거 미증시가 19,100포인트에서 21,100포인트의 박스권을 그리다가 트럼프 대통령 이상한 소리에서 한번 무너졌다가 지금 그 자리 다시 회복한 거거든요. V자 반등으로. 그리고 지금 그러면 과거랑 비슷한 주가에 있는 거예요. 그냥 똑같이 박스권 안에 있는 건데 이번에 나스닥이 이걸 돌파하느냐 마냐가 관건이 되겠죠. 만약에 금요일 날 기준으로 나스닥이 과거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면서 마무리를 한다라고 한다면 나스닥도 전에 저항을 뚫고 위로 새로운 구간이 열리기 때문에 그때는 상호간세에 대한 불안감보단 오히려 기대감이 형성될 수도 있을 겁니다. 상호간세 유예 안 하고 조금 더 유예하지 않을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그거 협상으로 정신이 없다 보니 아무래도 상호간세에 대해서 좀 유한 제스처를 취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시장이 해석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보일 수 있겠지만 만약에 이번 주 금요일 날 기준으로 이 자리를 돌파하지 못하고 되려 밀리는 모습을 보였다? 한 19,700 이렇게 밀리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7월부터 시작해서 시장 지수는 나스닥도 적게는 19,100포인트, 많게는 18,000포인트까지 나스닥이 조정폭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 나스닥이 21,100포인트 위로 끝나냐 마냐 이것도 다음 주 국내 증시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오늘 시장만 놓고 국내 증시 봤을 때는 30분 봉에서 60일선도 어떻게 또 지켜준 것 같고 또 시장 빠지니까 매수세 유입도 어떻게 좀 된 것 같으니까 아마 앞으로 시장 괜찮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은 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삼성전자 저항 돌파 못한 거 인지하셔야 되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21,100포인트 돌파 못한 건 똑같아요. 아직 시장이 주요 저항 구간을 돌파한 건 하나도 없고요. 또 제가 여러분들한테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 800포인트 안착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죠. 이 자리를 위로 올라가야 그때부터 2차 전지라든지 이런 일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데 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최근에 갭자리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갭자리 메꾸는 하락 오늘 나온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 주 코스닥이 내일 정말 힘을 내줘서 800포인트 위로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다음 주부터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만약에 여전히 800포인트 돌파하지 못하는 상태로 마감된다라고 한다면 약간 다음 주부터 나올 수 있는 추가적인 조정에 대한 걱정도 여러분들이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물론 그래요. 뭐 조정이 나온다 한들 어차피 시장은 단순 조정이에요. 그 조정이 막 정말 과거처럼 저점을 깨고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이런 조정이 나올 가능성보다는 그냥 단순 조정이고 고점을 위한 흔들기에 불과할 겁니다. 다만 그게 문제예요. 어차피 고점을 갱신한다는 건 알아요. 코스피 결국 3,300 갈 거고요. 3,400도 갈 겁니다. 그리고 지금 빠지는 조정이 단순 조정인 것도 알지만 최근의 상승폭 자체가 너무 컸기 때문에 이 단순 조정의 폭 자체가 만약에 코스피 지수가 볼린저 밴드 상단 정도까지만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마이너스 5%거든요. 그럼 코스피 지수가 마이너스 5% 빠지면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개별 종목들이 마이너스 5% 빠질까요? 아니에요. 코스닥 지수 5% 빠지면 여러분이 투자하고 있는 종목 같은 경우는 평균 7, 8%에서 많게는 13%, 14% 이렇게까지도 빠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단순 조정이라는 걸 알지만 이 낙폭에 대비를 하지 않으면 단순 조정인 걸 알아도 계좌가 망가지고 그 상태에서 반등이 나왔을 때 결국 시장 지수가 3,100을 다시 돌파한다 한들 이게 밀렸다 왔는데 분명히 난 여기서 샀고 이게 찍고 반등을 해서 다시 과거 지수로 왔는데 내 종목은 왜 아직도 손실이 마이너스 7%지? 막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고점이 올라간다는 사실은 맞지만 이런 식으로 시장이 눌렸을 때 여러분들이 판단을 조절할 수 있는 현금 정도는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를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적정 현금은 코스피 30분 봉에서 60에서 완벽하게 이탈하기 전까지는 한 15% 정도면 가지고 계셔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 자리를 확실하게 이탈하는 모습을 보였다. 3,030 이렇게 종가를 봤더니 확실하게 이탈하면서 마무리를 했다라고 하면 그 시점부터 여러분들은
현금 비중을 15%에서 한 25% 정도까지는 좀 늘려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고 늘리라는 거예요. 미리 늘리지 말고 보고 그때 가서 뭐 6월 달에 여러분들 좀 수익 좀 많이 생기신 분들 계실 텐데 그 수익금의 일부를 좀 반납을 해서 현금을 좀 만들어 놓는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현금을 다시 사용하는 자리는 일단 1차적으로는 2,930포인트 정도. 이 부근에서 올 때까지는 여기서 좀 빠진다라고 해서 섣부르게 현금 쓰지 말고 그냥 코스피 2,930, 40포인트까지는 그냥 꽉 쥐고 있는다. 이 생각으로 미리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놔야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네. 네, 시장 이야기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요. 현금 비중 적정한 선에서 우리 소재민 전문가님께서 말씀 주셨던 그 비중대로 좀 전략을 짜 보심이 좋겠습니다. 우리 전문가님의 정보방 오시면요. 여러분 지금 방송에서 못다 했던 이야기 다 하신다고 하시니까요. 들어오셔서 더 많은 이야기 그리고 AS 난 종목들까지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에 지금 QR코드 나가고 있죠. 소재민 전문가님의 방입니다. 들어오세요. 자, 전문가님 오늘 어떤 섹터에 주목을 하셨는지 궁금해요. 특징 섹터 살펴볼까요? 여러분들이 오늘 제일 궁금해하는 게 카카오 네이버 아닐까요? 카카오 네이버 이거 빠지는데 못 잡았던 분들은 지금이 기회인가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더 갈 것 같아서 위에서 따라가 보신 분들은 지금을 추매를 해야 되나? 아니면 좀 더 기다렸다가 추매를 해야 되나? 아니면 손절이라도 지금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자, 아무래도 이제 카카오랑 네이버 같은 경우가 스테이블 코인이랑 AI 소프트웨어 이 두 가지의 격퇴말을 타서 움직였다 뿐만 아니라 상법 개정안이나 이런 걸로 통해서 우량주에 대한 기대가 관심이 커지면서 또 네이버 카카오가 좀 최근에 시장을 주도하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사실 뭐 이렇다 할 악재도 없는데 많이 빠졌거든요. 사실 너무 기대가 과하다 뭐 사실 이런 이유로 빠졌는데 사실 차트를 보면은 어느 정도 답이 나와요. 일단은 네이버 같은 경우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항상 차트를 볼 때 특히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는 2021년 이후로 굉장히 크게 낙폭을 보였어요. 월봉상으로 보시는 게 좋아요. 네이버 카카오 차트는 월봉으로 볼 것. 이거 좀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자, 보통 주가는 급격한 낙폭을 보이면 절반까지는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 전에 일단 항상 이거를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추세라는 건 항상 하락 추세가 나오면 중간에 횡보가 나오고 다시 하락을 가든가 아니면 여기서 상승 추세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자, 네이버 같은 경우도 월봉상 이렇게 빠졌다가 이렇게 중간에 횡보 나오고 이 횡보상 박스권 상단을 뚫고 이제 상승 추세 들어가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는 최근이 아니죠. 월봉상 급격한 낙폭의 절반까지 반등이 나온 거예요. 이거는 원래 당연한 조정이에요. 그러니까 월봉에서 절반까지는 원래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거고 이 절반까지 반등이 나온 다음에 여기서 매도세가 나오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네이버는 여기서 매도세가 나와서 지금 월봉상 60일선까지 밀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금 되게 당연하고 건강한 조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카카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카카오 좀 많이 빠졌다고 느끼겠지만 카카오도 월봉상 120일 저항, 60일 저항에 맞아서 밀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추가적으로 돌파할 만한 재료가 현 시점에서 조금 애매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 추세를 가다듬기 위해서라도 오늘 조정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자리는 지금 주봉 저항하고도 동일하죠. 그럼 카카오랑 네이버 얘네들 같은 경우는 카카오를 다시 언제 들어가는 게 좋은가라고 한다면 일단 1차적으로는 사실 지금 61,000원에서 62,000원 라인 있죠. 그 자리가 보시면은 볼린저 밴드 그러니까 주봉상 볼펜 상단 라인이거든요. 이 자리는 돌파가 되게 힘든 자리지만 돌파하고 나면 강력한 지지 라인이 됩니다. 따라서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만약에 내일까지 봤을 때 카카오가 이 자리를 지켜주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때 카카오 1차 진입 가능한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난 화요일 날 여러분들한테 교육을 해드렸죠. 주가에서 빈 공간 갭자리는 메꿔요. 뭐 이런 얘기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카카오 같은 경우도 현재 갭자리가 어디 있죠? 55,000원에서 56,000원 선에 존재를 합니다. 자, 그 자리가 어디죠? 일봉상 볼펜 상단 자리예요. 그러면 카카오 같은 경우는 62,000원 정도, 62,000원, 61,000원 요 라인 구간이 1차 매수 포인트가 되는 거고요. 2차 매수 포인트 같은 경우는 갭자리를 메꾸고 볼펜 상단 자리가 있는 55,000원, 56,000원 라인이 2차 매수 타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카카오에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구간에서 보초병 정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요 라인 밀렸을 때 이 라인부터 본격적으로 매수를 한다. 그리고 만약에 정말 카카오가 더 빠졌다?
그러면 카카오 회사 방향을 보고 저라고 덜 하시면 됩니다. 뭐 그런 정도로 지금 이세 추세를 바꾸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최근에 과열됐던 RSI 지표가 다시 과열을 푸는 그런 조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카카오에 관심 있었던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한 6만 1,000원, 6만 2,000원 요 라인 구간이 1차 매수 타점이고 밀리면 여기서 한 번 더 산다. 여기서 힘을 좀 더 준다. 본대는 여기서 들어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카카오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만약에 시장 지수가 조정이 온다라고 해서 정말 코스피가 2,900 70 이렇게까지 조정이 온다라고 한다면 카카오라고 별 수 없어요. 카카오도 결국 더 빠질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시점은 매수를 할 때 비중을 어떻게 나누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1대1대 매수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교육을 하면 너무 길어지겠죠? 그래서 지금은 비중만 여러분들이 잘 나눠서 지금 제가 말한 것처럼 요 두 포인트를 좀 매수 타점이라고 보시고 물려 계신 분들은 추배 타점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도 네이버와 마찬가지로 급격한 낙폭의 절반까지는 충분한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밀린다라고 올라간다라고 하면 일단 9만 원 정도까지는 저는 올라가는데 어려움 없다라고 보거든요. 올 하반기 내년 상반기 안에 9만 원 정도 한번 볼 가능성 높은 종목이니까 밀렸을 때 기회 삼아서 매매 전략으로 접근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네카오, 카카오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섹터 어딜까요? 일단은 한미반도체입니다. HBM 반도체 같은 경우가 오늘 좀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아무래도 마이크론에서 호실적을 냈고 거기서 호실적을 낸 이유가 HBM 반도체 때문이었다라는 이유 때문에 최근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가 SK 하이닉스랑 좀 사이가 틀어졌죠. 그러면서 하나마이크론의 PC본더 HBM 필수 장비를 공급을 합니다. 그러면 마이크론이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좋아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으로 저항을 뚫고 올라갔거든요. 자 그러면 사실 제가 한미반도체를 굉장히 많이 다뤘어요. 그래서 수익 보신 분들도 되게 많은 종목 중에 하나인데 자 이걸 일단 99,000원에서 마무리를 했던 종목이긴 해요. 이 갭자리를 노리고 들어가서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새로운 구간이 펼쳐진 거거든요. 241선 이 강력한 저항을 넘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갭자리는 무조건 메꿔요 막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데 자 보시면 이것도 메꾼 거예요. 지금 보시면 오늘 여기 맞고 여기서 저항 삼아서 밀려서 마무리가 된 거고 그럼 위에 아직 하나 더 살아있거든요. 한 11만 9천 원, 12만 원 정도의 갭자리가 하나 더 살아있기 때문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를 12만 원을 최종 목표가로 보면서 다시 재매수 구간이 가능합니다. 재매수한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시장으로 밀린다라고 하더라도 94,000원, 이 93,000원, 이 9만 원 라인 이탈할 가능성 적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해서 이 구간 있죠. 한 91,000원부터 현 구간까지 여러분들이 한 2회에서 3회 정도로 분할 매수를 해서 접근한다라고 접근을 하시면 그리고 나서 목표가를 12만 원 보면서 중간중간 일정 수량 갖고 사고 팔고를 끌고 가시면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실적도 괜찮은 종목이고 또 HBM 하나마이크론에 대한 그 호실적, HBM의 성장성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미반도체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마감 특징주 한미 반도체까지 챙겨봤습니다. 우리 소재민 전문가님, 정보방에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 주고 계시죠? 지금 사실 제가 이렇게 영상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정보방에서는 제가 글로 적어드리기 때문에 이렇게 저는 보통 시장이 빠지고 나서 왜 빠졌는지에 대한 설명보다는 항상 먼저 말씀드리고 있죠. 시장 여기까지 가면 밀릴 가능성 높다. 코스피 3,100 정도 선까지 가면 월봉상 저항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타익 실험 나올 가능성 높다. 이 얘기를 제가 코스피 3,000부터 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앞으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고 여기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런 전략들을 좀 세세하게 풀어서 설명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방송은 좀 짧다 보니까 그걸 다 못하는 게 좀 아쉽긴 한데 정보방 오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소재민 전문가와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도 채팅도 치시네요. 멀티가 되는 우리 소재민 전문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정보방으로 다 넘어오세요. QR 찍고 지금 바로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무패 전략 여기서 인사해 볼게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마감 100점 불패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내일도 여러분들과 마감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금요일에 또 찾아뵐게요. 오늘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